서두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고 본격적인 동북공정이라든지 그런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이제 보니까 옛날 1900년 자료 보니까 타평리 전에 이제 제가 지금 대학원 박사과정 인하대 쪽에 있어가지고 그 대학원 교수님들하고 쭉 가가지고 직접 봤는데 옛날 모습은 또 이렇게 색다르게 느껴집니다. 이제 이런 사진도 직접 또 옛날 것도 보고 현재 또 가보니까 좀 이렇게 느낌이 와닿고요. 그리고 이제 조동리에 고인돌도 있는 것도 봤습니다. 이쪽에 영월 쪽도 아마 쭉 이렇게 고인돌이 있을 건데 여기는 참 재미납니다. 조금 이따 말씀드리면 참 웃기는 이야기도 많은데요. 예, 충주에 보면 호암동에 여러분들 출토품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뭐 기사도 보시면 쭉 이야기해놨는데 이것이 원래 보면 전형적인 이 고조선의 세형 동금입니다. 그리고 이 고조선의 청동기라는 것은 세부가 단단하고 옆에는 날을 세우는 형식이기 때문에 저거는 중국의 청동기 만드는 방식과 완전히 다릅니다. 중국은 중심부가 약하고 칼날을 주로 세우는데 우리 쪽은 북방민족이라든지 고조선 계열은 중심에 이렇게 뼈대를 세우고 그다음에 날을 세우는 형태로 칼도 그렇습니다. 전부 다 비파형 동금이라든지 세형 동금도 다 그렇고 보면요. 그래서 여기는 특히 충주는 지금 국보로 나와 있는 단유세문경 지금 우리나라 많이 나왔지만 일본 열도, 일본은 동경까지 단유세문경이 출토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한일 고대사라는 사람들이 참 숨기는 게 너무 많은 게 뭐냐면 우리는 이제 일본 역사 이야기하면 뭐 고구려 백제 신라 아니면 가야 백제 정도가 이제 일본에 가서 이렇게 문화를 만든 거 아니냐, 부여 이런 쪽으로 하는데 실질적으로 일본의 야요이 문화, 초기 문화, 미생 문화는 전부 다 거의 100% 고조선 문화입니다. 고조선의 청동금, 단유세문경까지 도쿄까지 쭉 다 나오기 때문에 고조선이 아예 그때 벌써 문화에 이제 개척을 했던 그런 유적이 나오는데도 우리나라 역사책에 절대로 기재하지 않고 일본에도 안 가르칩니다. 일본에서도 자기들 뿌리 역사가 어떻게 출발했는지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있는 일본의 벼농사가 시작된 그 문화권 거기도 보면 비장자가 어떤 걸 가지고 있느냐, 비장자가 여기 나오는 세문기 이거 세형 동금을 차고 있습니다. 요시노가리 유적이라죠 보면요. 요시노가리 유적도 비장자가 우리나라 고조선의 세형 동금을 차고 있고 그 주변에는 또 여기서 충주에서 나온 것처럼 같은 단유세문경이 2개가 나왔습니다. 그럼 결국은 일본의 초기 역사도 보면 원래 고조선에서 문화가 이렇게 전파된 그런 걸 다 이야기해 주는데 고고학적으로라든지 모든 것이 문헌학적도도 연구가 되는데 다 이야기하는데 문제는 뭐냐, 우리나라 사학계는 실정사학이란 말만 하고 실정사학이 다 정리해 주는데도 언급을 안 합니다. 그게 지금 우리나라 한계입니다. 보면 한일 고대사의 초기 문제를 대변해 주지 않기 때문에 여기도 이렇게 말 그대로 참 단유세문경까지 나왔다면 이 충주 지역에 그때 고조선의 문화권에 대해서 이야기를 이렇게 다시 생각해 볼 수 있죠. 보면요. 이게 이제 확대된 모습입니다. 여기는 다 이제 쪼개지다 보니까 다 이제 없어지고 이 부분만 남은 거 다시 조립한 것이 이런 모습이죠. 보면요. 단유세문경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고조선의 나노 기술입니다. 전 세계의 청동경을 보면 저렇게 2500년, 3000년 전에 청동경을 저렇게 만든 나라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얼굴 보는 용이 아니라 이거는 원래 거울의 뒷면이고요. 앞면은 그냥 면 자체입니다. 그냥 반짝반짝 빛만 나고 뒤에 이제 문양을 새기는데 보시면 국보 단유세문경은 13,300개의 선, 여러분들 볼까요? 이게 국보죠. 국보 단유세문경 21cm입니다. 21cm. 강원도 행성에서도 또 단유세문경이 나왔습니다. 확대시킨 모습이 이거죠. 21cm 아니면 작은 거는 7cm까지 가는데 여기에다가 13,300개의 선을 2500년, 3000년 전에 그었다는 자체가 이는 미스테리입니다. 지금도 컴퓨터를 흘려도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어렵고요. 지금 이제 용인의 한 분이 이제 이렇게 청동기를 하시는 분이 긋는데 이렇게 활석판에 긋는데 그런데도 몇 개월 걸려가지고 긋거든 보면요. 그런데 2500년 전에 기술도 없었는데 돋보기가 있었습니까? 그런데 21cm 판에다가 그것도 흙에다가 이것을 이런 선을 그고 해가지고 나중에 거푸집을 만들어서 청동주물을 부었다. 이거는 전 세계에 없는 겁니다. 이런 역사가. 그런데도 우리나라 국민들이 박물관 가면 단유세문경을 안 봐요. 왜? 설명을 해주는데 그 가치를 설명을 안 해주니까 다른 게 중요한 것처럼 이야기해 주는데 고조선의 기술은 여기 다 나옵니다. 이게 전 세계에서 따라오지 못하는 나노 기술이 고조선에 있었는데 왜 이런 걸 설명 안 해주고 그러면서 당군은 없었다. 고조선은 없었고 고조선은 있었다는 게 뭐냐? 중국 사람 이만희 만든 고조선이 있다. 이게 지금 우리나라 한국사 교과서입니다. 중학교, 고등학교 나오는 고조선은 우리나라 당군 역사 아닙니다. 이만을 지칭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언제부턴가 우리나라는 역사책에 당군을 부정하고 중국인 이만
그리고 그 다음에 뭐냐면 중국의 한사군으로부터 시작된 나라라고 지금 국사책에 가르쳐가지고 이번에 동북공정을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학계에서는 아무도 지금 동북공정이 잘못됐다고 말하는 선생님이 없습니다. 학교에서 가르치는 국사 선생님도 나서가지고 동북공정을 비판을 못합니다. 왜? 그분이 지금 중학교 고등학생들한테 가르치는 것이 동북공정입니다. 중국인 이만이 다스렸고 한사군이 있었다. 그게 동북공정입니다. 그렇게 대한민국에서 광복후 76년간을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중국이 한국에서 가르치는 그대로를 동북공정해가지고 그래 봐라 한국의 초기 역사는 중국의 식민지부터 출발했다. 이게 게임 끝난 겁니다. 그게 동북공정으로 이제 매듭돼 버리고요. 이렇게 이제 참 나노 기술의 단위수문경도 있는데 우리 국민들의 이거 가치를 모르고 있고 또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까지 발생하느냐 보시면 여러분들 앞에 발굴된 유물, 이 유물을 이게 설명을 한다면 고조선 유물입니다. 100%. 그죠? 고조선 유물인데 설명이 어떻게 나오느냐? 여러분들 요리 나옵니다. 세영동금 잔줄무늬 청동골 충주서 고조선 유물 다량 출토라가 되어 있는데 나중에 보면 뭐라느냐? 이것을 진국시대의 것으로 이렇게 해놨습니다. 진국시대. 그럼 국민들은 그냥 읽으면 그냥 답인 줄 알고 가요. 또 이쪽에 학자가 이런 말을 했다. 교수가 이런 글을 썼다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교수, 박사 이야기하면 그냥 꼬박 넘어갑니다. 다 맞는 줄 알아요. 여러분들 읽어보십시오. 충북 충주지에서 이 같은 진국시대의 것으로 진국이 뭔지도 모릅니다. 이거 지금 우리나라 기자들도 그렇고 우리나라 역사학계 교수들도 진국이 몰라요. 진국이 뭔지. 왜? 자기 전공 분야만 알고 나머지는 모릅니다. 이게 역사가 얼마만큼 이제 삐뚤어졌는지를 보시면 한쪽에는 의회에서는 고조선 유물을 해놓고 한쪽에는 진국이라 나오는데 이것은 뭐냐면 나중에 보시면 우리가 배웠던 요겁니다. 여러분들 요거예요. 자, 진국인 고조선은 여기 있었고 밑에는 고조선이 아닌 이게 진국이다. 진국은 이만기 다스렸던 데가 고조선이고 밑에가 진국이다. 이렇게 우리는 국사책에 지금도 학생들한테 아니면 온라인에 다 지도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지도는 우리나라 교원대에서 가르친 지금 서울대가 갔죠 보면 바로 송호정 교수가 이제 그린 고조선입니다. 여러분들 고조선 여기에 뭐냐면 여기가 이만 정권이라는 거예요. 이만 조선 여기 있다고. 여러분들 역사 강복이 얼마만큼 힘든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만 조선요 여기 없었습니다. 유물로 증명했다고요? 유물로 증명 안 했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사례 원문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런 분들이 우리나라 역사를 가르치는 분들이 고조선이 평양에 있었고 여기에 이만조선이 있었고 그 자리에 한사군이 들었었다고. 이게 우리나라 아틀라스 한국사입니다. 학생들이 이걸 가지고 배워요. 그러면 결국 중국 동북공정에서 뭘 했냐? 시진핑이 뭘 했습니까? 트럼프 대통령한테 한국의 역사는 중국의 속국사부터 출발했다. 중국이 원래 식민지였다. 한국은 이렇게 이야기했죠. 바로 이겁니다. 여기에 중국인 이만이 있었고 여기에 중국인 한사군이 있었기 때문에 말 그대로 시진핑 주석의 말은 맞는 겁니다. 한국은 중국의 식민지부터 출발한 나라예요. 왜? 우리나라 사람 당군이 우리나라 조선을 건국한 게 아니라 중국인 이만이 다스렸고 중국인 한사군이 다스렸기 때문에 중국의 식민지 아닙니까? 고대사가. 이 논리에 걸려들어가지고 지금 우리나라 학자들이 아무도 동북공정을 비판을 못합니다. 동북공정을 비판하려면 뭐 해야 되느냐? 이만조선을 없애야 되고 한사군이 우리나라에 있었다는 걸 없애야 됩니다. 문제는 다 없었어요. 다 없었는데 누가 끌어들였느냐? 조선시대 유학자들하고 그걸 이용한 조선 총독부에서 어떻게 끌어들였냐? 이만조선 한사군을 한반도 내부 반도사관이라는 이름하에 한반도 내부로 끌고 들어옵니다. 원래는 중국의 모든 원문을 보면 어때요? 이만조선이라든지 한사군 낭낭은 전부 다 북경 쪽에 있다고 다 나옵니다. 문헌학적으로 그런 게 없어요. 그런데도 우리나라 학생들한테 어떻게 하느냐? 이걸 문헌학적으로 다 했다고 고고하게 증명해 준다고. 아닙니다. 보면 자, 여러분들 진국이 여기 있다는데 여러분들 뒤에 가보겠습니다. 원문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죠. 진국이라는 용어는 삼국지에 보면 뭐가 나오느냐? 삼국지 옛날 우리나라 한에 대해서 사만에 대한 기록이 나오는데 어떻게 나오느냐? 자, 여러분들 위만 아시죠? 위만 정권. 위만의 손자가 우거죠. 우거 때 누가 어떻게 발생합니까? 한나라 유철이 한 문제가 들어와가지고 침략해가지고 없애버리잖아요. 그죠? 우거 때 망하지 않습니까? 위만 정권이. 우리는 위만 조선이 망했다고 가르치죠. 위만은 조선이 아니에요. 위만은 우리나라 청주한시 기씨들 그 조상인 기준을 쫓아내고 그 자리를 차지한 도둑놈입니다. 원래 기준이 중국에서 한나라가 들었으니까 어떻습니까? 정권이 바뀌니까 살아남기 위해서 위만이
와서 쉽게 말하면 피난 오잖아요. 그걸 기준왕이 마음이 좋아가지고 받아들여가지고 북방 수비 책임자까지 맡겨줬는데 어떤 짓을 했느냐? 1년 뒤에 그쪽 사람들 다 끌고 가가지고 자기를 살려준 기준을 몰아내고 기준은 쫓겨가지고 어디로 오느냐? 익산 쪽으로 옵니다. 공주 쪽에. 익산 쪽 아시죠? 보면요. 익산 군산 쪽에. 거기 와서 쉽게 말하면 말 그대로 만의 역사. 남쪽에 이제 만의 역사가 시작하죠. 그렇게 나오는데 그 기준을 쫓아낸 도둑놈이 이만인데 문제는 뭐냐? 우리나라 역사의 출발은 이만 조선부터 갔다가 요리 가르칩니다. 아니 도둑놈 새끼를 누가 우리나라 정권의 정통성으로 둡니까? 아무리 역사를 모른다 하더라도 어떻게 도둑놈 이만을 우리나라 역사의 정통성이 돼가지고 이만 조선이 있었다고 이렇게 어떻게 나쁘게 가르칩니까? 이게 우리나라 사학자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응? 근데 그 이만도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 우고 때 한나라 유철 한 문제가 들어와가지고 멸망을 시켜버리는데 내분을 시키고 멸망시키는데 그때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역사의 정사입니다.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면 자 우고가 나오죠. 우고 때 그때 재상이 누구냐면 나오죠. 조선의 재상이 역계경이다. 우고의 재상이 누구냐면 역계경인데 역계경이 뭐냐면 우고한테 계속 간언을 합니다. 간언을 하는데 뭐냐? 우고가 그 간언을 듣질 않습니다. 이렇게 하시라 하는데 우고가 말을 안 들어요. 그래서 나중에 결국은 우고는 신하들이 진역에 목을 따가 죽여버립니다. 그러면서 쉽게 말하면 우고 정권이 망하는데 하도 자기 말 안 들으니까 열받아가지고 역계경이 어떻게 되느냐? 자기의 나오죠. 보면 2천호 사람이면 여기는 사람이 아니라 호기 때문에 곱하기 몇 명 해야 되잖아요. 그 집안에 그때 한 집안의 숫자까지 곱해야 되잖아요. 약 2천호를 데리고 어디로 갔느냐? 동지 진국을 갔다가 나와요. 동지 진국. 그 뭐냐?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우고 때 재상인 역계경이 자기 말을 안 들어주니까 2천호를 데리고 자기는 떠나는데 어디로 가느냐? 동쪽에 가는데 동쪽에 진국이 있다가 나옵니다. 여러분들, 자, 이제 이 말이 뭔지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고조선이 여기고 이만정권이 여기 있다고 우리는 배웠죠. 고조선. 그럼 우고 때 망하잖아요. 역계경이 동쪽을 가지 않습니까? 동쪽에 뭐가 있습니까? 진국이 있다고 나오죠. 원문에. 여러분들 이만조선이 여기라면 여기에 동쪽에 나라 있습니까? 바다인데. 거짓말이잖아요. 그럼 원래 원문으로 말한다면 어떻습니까? 이만정권이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이쪽에 있어야만 이쪽 가야 여기가 진국이 있다는 말이잖아요. 보면. 그런데 우리나라 여기에 있어야 될 이만조선을 지금 우리나라 학자들이 어디로 갖다 놨습니까? 조선총독부가 평양으로 갖다 놨잖아요. 그러니까 진국이 있다는 지금 우리나라 역사책을 보면 진국이 전부 다 밑에 있다는 게 이게 얼마만큼 거짓말이냐? 이거 보면 역사 사전까지 여러분 들어가 보시면 뭐냐? 원래는 원문이 동지 진국인데 우리나라 학자들이 문화 대백과 사전을 보면 어떻게 했냐면 자기들도 여기에 이만조선이 있으면 동쪽에는 바다기 때문에 이 말이 성립이 안 되기 때문에 뭐냐? 동지 진국을 글자를 바꿔가지고 남지 진국으로 바꿔놨습니다. 우리나라 학자들이. 원래 원문은 동쪽의 진국인데 그러면 원래는 어때요? 이 진국이라는 말 자체는 여러분들 방금 충주신문에 나온 것처럼 여기가 진국이 아니라 이 전체가 진국이었다는 겁니다. 이런 게 역사를 공부하는 사람들을 보면 어떻습니까? 속이기 아주 좋거든요. 조선총독부가. 우리가 원문도 오시면 나옵니다. 여기 보시죠. 삼국지 위서라든지 후한서에 보시면 아주 자세하게 진국의 실체가 나와요. 진국은 아까 말한 것처럼 우리나라 한반도 남쪽이 진국이 아니라 원래 삼국지나 후한서의 원문을 보면 뭐냐냐 보십시오. 한은 대방의 남쪽에 있고 그죠? 이 한은 삼한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또 삼한은 어떻게 하느냐? 삼한은 익산하고 경주 쪽에 있는 삼한이지. 이렇게 번역을 우리나라 학자들이 다 해놨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한번 보십시오. 그런데 자세히 보시면 한은 대방의 남쪽이고 일본 학자들이 대방이 어디에 있다고 가르쳤느냐? 북한 평양에 낭낭이 있었고 그 밑에가 대방이라고 이렇게 지금 우리나라 교과서에 잡아놨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죠. 자, 한은 대방의 남쪽에 있는데 자, 크기가 뭡니까 보시면 자, 뭐다? 동서로는 바다를 접하고 남쪽의 끝은 뭡니까? 외를 접하는데 그 방이 뭐냐면 사천리다. 여러분들 방사천리가 뭔지 아십니까? 가로 세로 방이 아니에요. 방이라는 것은 원래 하나가 방입니다. 하나가. 그러면 사천리는 여기서 말하는 건데 가로가 사천리, 세로가 세천리라는 뜻이에요. 원래. 그런데 이걸 번역을 어떻게 해놓냐? 가로 세로 곱한 개념으로 해가지고 사천리. 여러분들 한반도가 사천리 나옵니까? 곱해도 안 나와요. 그러면 이 말은 이상하잖아요. 우리가 알면 삼한이 저쪽에 익산하고 그쪽에 있는 삼한이다. 거기가 사천리다.
여러분들 사철이 됩니까? 사철이라면 만주까지 가야 돼요. 만주까지. 그럼 익산에 있는 만이라든 경주 이런데 이게 전부 다 뭐다? 원래 저쪽 경주 대륙을 넘어가지고 그까지가 사천리입니다. 이런 것이 있으니까 우리나라 학자들이 설명 안 하고 대충 넘어가 버려. 사천리다. 크기는 사천리다. 넘어가 버립니다. 근데 원문은 뭐죠? 원래는 방사천리이기 때문에 가로 한 변이 사천리입니다. 그러면서 뭐냐? 여기 나오시죠? 거기는 3종이 있는데 만과 진안과 변환이 있다. 그 변환이 뭐다? 진국자인데 그 옛 이름이 뭐냐면 바로 진안인데 그 옛 이름이 진국이라 하는데, 이 원문이 원래 이걸 삼국지의 원문은 후한서를 가지고 본 거예요. 후한서에 보면 아주 자세하게 나옵니다. 여기 보시면, 이거 보시죠. 후한서에 보시면 한에는 3종이 있다. 만진안 변환. 그런데 우리나라 학자들 100%가 이 만진안 변환이 익산하고 경주 쪽에 있는 만진안 변환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근데 나중에 딱 걸려버립니다. 왜? 여기 보십시오. 여기도 방사천리가 나오죠. 남부에 우리나라 익산 만 쪽에 사천리가 안 나와요. 거기는 600리도 안 돼요. 600리도. 근데 왜 사천리의 원문이 나오느냐? 그러면서 뭐다? 자, 그러면서 이 중요한 거. 자, 삼국지에 진한자라고 되어 있는데 이 글자가 오자라는 것이 뭐냐면 원래 원문을 요걸 봤기 때문에 원래는 자자가 아니라 원래는 개자예요. 모두라는 개자입니다. 그럼 뭐냐? 잘 보시죠. 자, 한에는 사만이 있는데 만, 진한, 변환이 있는데 그것은 모두 어디다? 옛날에 진국 땅이었다. 요리 나옵니다. 그러면 진국이 어디입니까? 우리나라 한반도 전체. 만주 쪽. 고조선 전체. 이게 진국이었어요. 그런데 조선 총독부에 들어서가지고 장난친 게 뭐냐면 한반도 북쪽은 고조선이고 밑에는 진국이다. 그래서 아까 여러분들 앞에 보셨던 기사에 뭐가 나온다? 충주에 고조선이 나오는데 그게 진국인 것처럼. 기자도 이런 걸 모르기 때문에 실수를 해버리는 겁니다. 이렇게 역사가 많이 조작되어 있죠. 보면요. 자, 결국은 뭐냐면 여기 보시면 사만은 우리가 말하는 그냥 한반도 남쪽의 사만이 아니라 전체 어떻습니까? 고조선의 당공께서 원래 다스렸던 사만이 원래 진국이었고, 기가 찬 거 보여드릴까요? 여러분들 계모성, 고구려의 계모성이 여러분들 어디 있냐면 여기가 우리나라 땅이면 저 위쪽 보시죠. 심양 쪽 저쪽에 있죠. 보면요, 저기에 계모성이 나오는데 여기 뭐 옛날 기록 보겠습니다. 기록 보시면 우리는 만진안 변환이 전부 다 있다. 남쪽에 있다고 배웠는데 역사의 성경 통지를 보겠습니다. 보면 뭐가 나오죠. 보면요, 본래 고구려의 계모성은 당태종 때 계주로 고쳤고 발해 때는 그대로 쓰다가 진주로 고쳤다. 진주. 이 진짜로. 왜 진주로 고쳤느냐? 여러분들 이 왜 진주로 고쳤냐? 진짜가 뭐다? 원래 진안의 땅이기 때문에 진안의 땅으로 진주를 고쳤다는 겁니다. 언제? 어디를? 여러분들 저 우리나라 저 위쪽 여기 심양 요양 쪽에 있는데 저 땅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역사 공부하다 보면 원문 공부하다 보면요 얼마만큼 우리나라 역사 왜곡이 되어 있고 파괴되어 있는지 실체에 대해서 알 수 있는데, 이제 문제는 오늘 아까 어떻습니까? 유물 때문에 이제 이걸 여러분들께 언급하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여기 계시는데 제가 이게 비석을 2번 보러 왔습니다. 여러분들 관계토항이 이제 이쪽을 공략하고 넘어가면서 쓴 비가 여러분들 보셨죠? 이번은 요즘은 이제 박물관까지 잘 만들어가지고 내부에서 보호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기서 잘 보셔야 될 게 뭐냐면 오늘 여러분들께 짧게 좀 넘어가는 것이 요겁니다. 뭐냐? 여기에 나오는 용어 중에 빨간 박스에 있죠? 뭐냐? 매금이라는 용어입니다. 매금. 신라왕을 이렇게 호칭하는 용어가 매금인데 저거는 삼국유사 삼국사기에도 안 나와요. 삼국유사 삼국사기에도 안 나왔는데 신라왕을 뭐라면 매금이라는데 중원고구려비 여기 있는 어떻습니까? 그 비석에 매금이 등장하고 또 어디 등장하느냐? 강계토항 비문에 매금이 등장합니다. 저 비석의 가치가 나중에 여러분을 보시면 진짜 뭐냐면 참 이게 삼국유사 삼국사기도 밝혀주지 못하는 비석이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여기 살고 있는 이 비석입니다. 그냥 고구려비 비석. 거기에 매금이 등장하고 강계토항 비문에 매금이 등장하고 또 어디에 나오느냐? 울진에 나오는 봉평비에 어떻습니까? 또 매금이 등장합니다. 신라에 대해서. 그리고 더 중요한 거, 이 매금이 우리나라 역사서에 기록된 것이 뭐냐면 삼국유사도 없고 삼국사기도 없고 오직 뭡니까? 매금이 실제 여러분들 아까 보였던 문경의 봉암사 비석이 절에 있습니다. 저기에 매금 지존이 나오는데 보면요, 자, 이것은 어디 나오느냐? 우리나라 역사서에 오직 매금이 등장하는 것은 환단고기밖에 없습니다. 태백일사에. 그런데 이 환단고기를 우리나라 학자들이 뭐라죠? 위서라고 주장합니다. 여러분들 강계토항 비문, 여기 여러분들 충주 고구려비, 그리고 저 울진에 있는 비석,
그리고 이쪽에 어떻습니까? 한남국의 태백일사만이 어떻습니까? 신라왕이 매금이라는 실체를 밝혀놨는데 이런 거 학자들 연구 안 해요. 뭐냐, 무조건 이런 거 어떻습니까? 이런 거 공부하지 않고 저 환단국의 위서 1979년에 쓴 책, 이렇게 거짓말을 칩니다, 여러분들. 1979년에 이 책을 썼다면 이런 매금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이게 신라의 왕을 매금이라 부르는 거. 이런 실체에 대해서 여러분들 우리가 많이 알아야 될 게, 이런 게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이제 앞으로 학술 여기 산다면 이런 데 대해서 학술 발표도 한번 중주에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매금의 실체, 신라를 어떻게 이제 저렇게 이야기했는지 보시고, 여기는 이제 보시면 뭐 영월 쪽입니까? 보면 고인돌에 대해서 제가 한번 쭉 찾아봤습니다. 이쪽인데 고인돌이 쭉 나오죠, 보면요. 자, 고인돌 나오고 있고, 여러분들 이거는 제가 연결고리를 만드는 게 지금 충주잖아요. 충주, 제천, 영월, 정선, 평창은 참 잘 봐야 됩니다. 왜? 고인돌이 너무너무 재미있습니다. 충주는 아직까지 거기에 대해서는 안 나오는데, 제천, 가까운 제천부터가 어때요? 이상한 게 있습니다. 뭐냐? 여러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제천 황성리 고인돌입니다. 여러분들. 고인돌, 황성리 고인돌인데, 자, 다 발굴해가지고 지금 다 해놨죠. 여러분들. 이 제천에 누워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보면. 어느 나라 사람입니까? 여러분들. 제천에 고인돌 누워있는 사람. 여러분들 지금처럼 생긴 우리 전형적인 한국인요. 자, 여러분들. 제천에 누워있는 황성리의 고인돌에 누워있던 사람은 유럽인이었습니다. 유럽 사람입니다. 유럽 현형태고요. 모습은 이형태입니다. 조인진 박사가 이제 그대로 화석 나온 거 뼈까지 나오잖아요. 얼굴 골상까지 다 나온 그대로 맞춰가지고 다 나가지고 우리나라 고인돌 연구하는 사람한테 엄청나게 충격을 줬죠. 그런데 우리나라 학계에서 아무도 말 안 합니다. 그 이유로. 왜? 그게 이제 일본의 반도사관을 이게 무너지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말을 안 하는 거예요. 보면 여러분들 주변에 제천에 아마 충주 쪽도 어떻습니까? 고인돌이 있다면 아마 발굴하다 보면 이런 결과가 틀림없이 나올 겁니다. 자, 제천의 황성리 고인돌의 주인공은 유럽인이었다. 그리고 여러분들 정선 쪽에, 정선에 보면 어떻습니까? 정선도 보시면 여기죠. 여기에 고인돌이 나오는데 뼈가 나왔습니다. 뼈를 다 해가지고 했는데 결국은 뭐냐? 저 뼈도 백인뼈로 드러났습니다. 백인뼈로 드러나가지고 나왔고요. 그 다음에 뭐냐? 강원도 평창에 누워있는데 이분 어떻습니까? 여성이에요. 여성인데 가지고 있는 칼은 고조선의 초기 검인 비파형 동금을 안고 있습니다. 비파형 동금을 안고 있고, 여기에 내 호라든지 모든 생김새는 결론은 뭐냐? 백인으로 이야기했습니다. 백인으로 드러났어요. 백인으로.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지금 이쪽 지역에 오늘 제가 말하는 그 루트에 살고 있는 분들 서로 얼굴 좀 보십시오. 보시면 내 느낌이, 우리 집안의 느낌이 약간 백인의 느낌이 든다면 어떻습니까? 틀림없이 저런 게 연결고리가 있습니다. 이건 뭘 이야기하느냐? 우리나라 고조선,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까지 전부 다 때요. 그 시대 때 동서양이 다 소통했습니다. 왔다 갔다 했어요. 흑인도 왔다 갔다 했고 다 살았는데 지금으로 말한다면 다문화가정 강조할 필요 없습니다. 왜? 원래 우리나라 고조선도 다문화였고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도 다문화였어요. 가야 사람은 허황우 쪽에 있는 김에는 뭐가 나왔습니까? 타밀인 뼈가 나왔잖아요. 타밀, 인도 사람 뼈가 누워 있었잖아요. 그러면 그 시대 때 전부 다 서로 동서양이 소통돼 가지고 왔다 갔다 했는데 어떻게 역사를 지금 만들어놨습니까? 일본 사람들이 들어가죠. 반도사관. 한국 사람들은 수천 년 전부터 한반도를 벗어난 적이 없다. 들어온 적도 없고 한반도에만 날만 살았던 종자들이 너희들 종자다. 이렇게 역사를 만들어놨습니다. 반도사관으로서. 그런데 유물은 보면 어때요? 왜 우리나라에 백인들이 누워있습니까? 백인이. 부산의 가덕도는 누가 누워있느냐? 독일 사람이 누워있습니다. 여러분. 부산 가덕도에 묻으면 거기 공동묘지는 뭐냐? 독일 사람이 누워있어요.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우리 학교에서 배운 거하고 완전히 다르죠. 그래서 뭐냐? 일본이 만든 반도사관, 한국은 원래부터 돼. 우리 문화는 문화로서 동이종 문화고 문화권이지만 인종으로는 어때요? 전부 다 다양한 인종들이 전부 다 서로 소통하는 문화권이었습니다. 그런데 일본이 다 쳐가지고 너희 조선족은 한반도를 벗어난 적이 없다고 그렇게 반도사관으로 완전히 가둬버렸죠. 보면요. 자,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독립운동가들 보니까 참 이게 충주 쪽에 많은 분들, 아마 우리 이제 관장님께서 계속 아마 지금 찾고 계실 건데 참 안타까운 것이 뭐냐면 우리나라 지금 뭐 유공자로서 이게 뭐 훈장도 받은 분이지만은 또 거의 말 그대로 돼요. 제가 본다면 99% 이상이 아직까지도 독립운동, 왜냐하면 이게 나중에 역사로 들어가다 보면 광복 후에
우리나라 역사책에 독립투쟁사를 안 실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시죠? 영원히 일본 세상이 될 줄 알고 거기에 다 달라붙었는데 갑자기 강복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독립운동가들 어찌했습니까? 강복 후에 집안에 독립운동가만 있었다면 공무원 시험, 군인들 다 탈락시켜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때 독립운동했던 사람들이 전부 다 강복 후에는 어때요? 다 집안에 독립운동했다는 걸 숨기고 공무원 하든지 군인이 됐습니다. 이러면 역사가 바로 잡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분들 후손들부터 챙겨가지고 어떻습니까? 집안에 누가 큰 죄를 짓더라도 다른 나라를 본다면 어떻습니까? 그 집안은 살려줘야 돼요. 왜? 위대에서 이렇게 희생을 해가지고 지금 대한민국을 만들어줬는데 이분들 후손을 챙겨줘가지고 집안에 뭔 일이 있더라도 큰 죄를 지었더라도 네 할아버지, 네 선조가 목숨을 바치지 않느냐? 이게 어떻습니까? 해가지고 죄도 사해주고 이게 다른 나라는 그래 되는데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그게 아니라 독립운동 한 것이 부끄러워가지고 숨어서 왜 공무원 시험 들어가면 탈락시켜버리고 군인 가면 또 탈락시켜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까지 남아있는 유명한 말이 뭡니까? 보면 독립운동을 하면 3대가 망하고 친일을 하면 3대가 흥한다는 말이 지금도 어때요? 대한민국 국민들이 말을 합니다. 그 틀을 깨기 위해서 우리 관장님처럼 이런 분들 찾아가지고 계속 어떻습니까? 신론을 복원시켜줘야 되는데 가면 갈수록 대한민국 국민들은 지금 역사의식이 희미해지고 이러다 보니까 이분들 희생한 게 의미가 없는 거예요. 보면 진짜 대한민국이 똑바로 정신이 살아있었다면 어떻습니까? 이런 박물관에 하루에 수천 명이 와야 되죠. 보면요. 왜? 저분들이 지금 대한민국을 만들어줬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죠? 대한민국 임시정부 국호가 뭔지도 몰라요. 우리나라 국민들이. 그거까지 모르기 때문에 뭐냐? 촛불하고 태극기로 나가 싸웁니다. 서로. 여러분들 대한민국 국호가 뭔지 알아요? 대한민국 임시정부 국호가. 정치인들도 몰라. 국사 선생님들은 몰라. 대한민국 임시정부 국호가 뭔지를. 대한민국 임시정부 국호가 대한민국입니다. 이거 아는 사람 누가 있어요? 보면요. 모르니까 그걸 가지고 양으로 국민을 반을 쪼개가지고 싸우게 만듭니다. 촛불이냐 뭐냐 태극기냐 가지고. 그거 싸울 필요 없습니다. 정치인들 농간에 안 넘어가면 돼요. 왜? 원래 대한민국은 임시정부가 만들어지면서 대한민국 원년을 출발합니다. 이승만 대통령도 대통령이 임시정부 대통령이 됐을 때 대한민국 몇 년이라고 딱 표기를 하고 광복 후에 대한민국이 열렸을 때도 대한민국 20년 30년 하면서 앞에 있는 역사를 그대로 인용 다 합니다. 이승만 대통령도. 그런데 정치인들이 끼어들어가지고 그런 내용 싹 없애버리고 어떻습니까? 국민들을 두 개 나눠가 싸우게 만듭니다. 이게 역사를 잃어버리면 이래 돼버립니다. 독립투쟁사를 안 가르치기 때문에 광복에 독립투쟁사를 다 숨겨버리고 그때 드러난 거 유관순 누나, 안중근, 윤봉길 여사 몇몇 사람들 그분들만 드러내고 나머지 99%는 다 숨겨버렸습니다. 어떻게 투쟁해가지고 대한민국이 만들어졌는지를 안 가르쳐요. 대한민국은. 그게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참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을 한 번 한 번 계속 지금 찾아가지고 이분들 진짜 자리 잡아드려야 됩니다. 영월 쪽은 보니까 여러분들 뭐 단종에 대해서 뭐 이쪽에 계신 분들 너무너무 잘 알죠. 보면요. 근데 제가 듣기로는 항상 느낌이 뭐냐면 영을 생각하면 느낌이 이거는 강원도 느낌이에요. 강원도로 느껴져요. 그런데 지금은 충북이죠. 보면요. 자, 영월도 보면 단종에 대한 역사도 있고 보면요. 그리고 김삿갓에 대한 것도 역사가 있고 보면 또 이제 영월 쪽도 독립운동가에 대해서 저렇게 참 복원시키려고 많은 분들이 이렇게 노력하고 있더라고요. 보면요. 하여튼 끝까지 대한민국이 존재하는 한 이분들에 대해서 희생한 거 다 찾아가지고 자리 잡아드려야 됩니다. 그런데 광복 후에 이거 아시죠? 광복 후에 이 독립운동가들 심의를 했던 사람이 누군지 아시죠? 이 사람을 독립운동가로 인정해 줄 거냐 안 해줄 거냐. 그때 심의한 사람들이 누군지 아시죠? 원래 친일했던 사람들이 그 심사위원이었습니다. 거기에 이병도 씨도 들어있습니다. 친일했던 사람들이 독립운동가를 판단을 해요. 독립운동가가 아닌지. 세상에 이렇게 어디 있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수많은 그 희생했던 분들이 올려들어도 다 불합격되고 다 뒤로 빠져버리고 이런 일까지 이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어야 됩니다. 이런 말씀드리고요. 자, 이렇게 대한민국을 있게 한 분들, 이렇게 많은 분들, 참 이분들 사진이라도 있으니까 이런 분들 우리가 띄워드리죠. 그 나머지 알려지지 않으면 해외에서 투쟁하다 돌아가신 분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분들 혼이라도 우리나라 지금 모셔야 되잖아요. 그죠? 모셔가지고 그분들 한을 풀어드려야 되는데 지금 이게 아직도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자, 아까 이 말씀드린 신짜오 선생, 역사를 잊은 민족은 미래가 없다는 이런 유명한 말씀을 남겼는데, 말은 우리나라 국민들이 아는데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은 역사를 잊었습니다. 이제 그 내용을 여러분께 말씀드리는데, 자, 동북공정이 어떻게 끝났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2020년 자료, 중국에서 발표한 자료에 동북 고대사, 방국 속국사라고 나오죠. 보면요. 자, 중국에서 바라보는 한국의 역사는 뭐냐면, 중국의 뭡니까 여러분들? 중국에서 바라볼 때 한국의, 동북방에 있는 한국의 역사는 방국이고 속국입니다. 제후 아니면 식민지 국가였어요. 이렇게 바라보고 역사를 중국은 동북공정을 매듭지었습니다. 그래서 책자가 다 나왔죠. 요 책으로 다 나와가지고 이제 모든 그동안 동북공정한 역사에 대해서 결과물을 다 발표했는데, 우리나라는 이 책이 나온 줄도 지금 우리 국민들한테 안 알리고 있습니다. 역사학계에서. 왜? 여기 알려지면 지금 역사학계 하는 사람들 전부 다 말 그대로 쇠고랑 차고 다 까먹어서 보내야 됩니다, 여러분들. 자, 여기 결론이 뭐냐? 중국이 자기들 정통적인 정사 24사 체제로 자기들 역사를 다시 쓰는데 보면요, 거기에 뭐가 나오냐? 여기 보시면 뭐가 나오냐면, 우리나라 고조선, 고구려, 백제, 발해, 부여사가 중국의 속국사로 들어갔습니다. 속국사. 자, 고구려가, 발해가 중국사가 아니라 고조선부터 고조선, 고구려, 백제, 발해, 부여가 중국의 속국사 나오죠. 방국 속국사로서 편입이 끝났기 때문에 시진핑 주석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그렇게 자신감 있게 한국의 역사는 중국의 식민지 역사였다, 속국사라고 이렇게 대변한 내용이 이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중국은 여기에 맞게끔 모든 지도를 그려가지고 전 세계 도배를 다 끝내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동북공정 다음에 중화문명 선정공정 해가지고 모든 전 세계에 알리는 시간대로 들어서 가지고 이대로 지금 전 세계에 그대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지금 바라보는 한국의 고조선, 고구려, 백제, 발해, 부여는 중국의 식민지로서 전 세계에 모든 교과서가 쓰여져 있고 교과서 지도가 다 그려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학계에서 아무도 나서 가지고 저것을 막으려고 하는 사람이 지금도 아무도 없습니다. 왜? 자기들이 그렇게 가르쳤기 때문에. 만리장성도 어떻습니까? 여기 있던 산해관에 있던 걸 갑자기 늘려가지고 무단장까지 다 늘려가지고 남북한을, 우리나라 영역을 전부 다 중국의 문화 영역으로 다 넣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조선 이전에 진주광씨 계시는 분 있죠? 진주광씨 조상인 염제신농, 그죠? 염제신농씨, 그 다음에 붉은 악마 치우천왕, 전부 다 자기들 조상으로 싹 모시가지고요, 자기들 중화삼조, 자기들의 세 분의 조상이라 해가지고 모시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상고사 전체, 고조선 이전의 역사도 태극기 그리신 태호복기 씨도 어떻습니까? 중국인으로 다 해가지고 중국인들이 다 모시고 축제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어때요? 당군만 이야기해도 저 새끼 유사사, 나쁜 놈, 이상한 역사한다, 민족사과한다, 국수주의한다, 이렇게 우리나라 한국의 학자들이, 국민들이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는 사이에 중국은 고조선 이전에 태극기 그리신 태호복기 씨, 진주광씨 씨죠, 신농씨라든지 전부 다 역사에는 어떤 인물입니까? 전부 다 동유족으로 나옵니다. 중국에 한족으로 안 나와요. 이 인물들을 전부 다 자기들 조상으로 교체시키는 작업을 끝냈습니다. 지금 중국인들이 자기들 조상으로 이제 다 모시고 있고요. 자, 지도까지 이제 완전히 얘가 못을 박아버리죠. 지도까지 그리가 못을 박았는데, 만리장성을 그대로 자기들 주장대로 어떻습니까? 전 세계 지도 가보시면 우리나라 여러분들 이제 이 지도가 전 세계 보편 지도입니다. 미국 가서 동북아시아 지도를 본다. 이 지도를 봅니다. 뭐냐? 만리장성이 우리나라 황해도까지 왔다고 공식적으로 그려가지고 전 세계에 다 끝냈습니다. 저 지도가 전 세계 공통지도입니다. 만리장성은 산해관이 아니라 우리나라 황해도, 북한까지가 만리장성이라고 공식적으로 그려가지고 다 배포가 끝났고요. 그 다음에 한국에서 평양에 한 사군이 있었다고 가르치는 그 덕분에 중국은 그대로 받아들여가지고 중국의 지도이죠. 한나라의 지도가 우리나라 북한은 어떻습니까? 북한 지역이 자기들 원래 한나라 땅이라고 표기가 다 끝났습니다. 저래가지고 전 세계에 다 이제 지금 다 지도를 다 배포를 했고요.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어디에 보면요, 그 다음에 한나라 다음에 위나라가 또 북한 지역을 차지해가지고 또 북한이 저 지역에 대해서 위나라 식민지가 되었다고 지도를 그려가지고 다 배포 끝났습니다. 자, 여기서 또 끝난 게 아닙니다. 위나라 다음에 진나라가 다시 북한을 차지해가지고 뭐냐, 자기들 진나라 땅으로 다 삼았다고, 이렇게 지도가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뭐냐, 한국의 역사는 우리나라 사람이 다스린 적이 없어요. 중국인, 위만, 한나라, 진나라, 위나라 다 중국 사람들이 다스린 땅이기 때문에 원래 여기까지는 공식적으로 돼요. 북한까지는 원래 중국 땅이라는 겁니다. 이게 동북공정입니다. 이렇게 다 매듭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학계에서 아무도 그동안 여기에 대해서 이만조선 가르치고 왔던 사람들 아무도 지금 안 났습니다. 절대로 전부 잠수 타고 동북공정 이야기도 안 꺼내려고 합니다. 왜? 그 양반들이 뱉는 말 자체가 전부 다 동북공정입니다. 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다 지금 잠수 타고 안 나오고 있고요. 자, 이러는 사이에 중국은 다 지도집 전 세계에 다 배포했고, 이제 문화를 가져가는 작업, 김치, 한복, 이거, 여러분들 김치, 한복요, 최근에 뺏어갔다고요? 예, 이거 아닙니다. 10년 전에 다 뺏겼습니다. 10년 전에 벌써 어때요? 김치, 한복, 우리나라 추석, 전부 다 중국의 문화에서는 등재 다 끝났습니다. 이제 알려졌습니다, 이제 알려져가지고 중국이 이제 우리나라 문화 가져갔다고 알죠? 그 전에 벌써 다 게임 끝난 거, 그때 문화재청에서 뭐라느냐? 저 걱정할 필요 없다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간이 지난 뒤에 걱정할 게 아니라 완전히 다 뺏겼습니다. 중국은 역사관을 완전히 바꿔버렸어요. 그동안에 중국은 한족이 역사를 이끌었다는 그 내용, 진짜 중국인들은 어떻습니까? 한족은 자존심 가지고 무조건 한족 외쳤는데, 민족 우월주의죠. 한족이 있었다 했는데, 그걸 완전히 이번에 동북공정 매듭지면서 완전히 포기해버리고요. 어떻게 했느냐? 중국은 원래 다민족이 만든 역사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다민족 중에 한족하고 동이족하고 묘족이 중앙 문화를 이끌었다. 그 동이족에 누가 들어갑니까? 우리 한국이 들어가죠. 그래서 한국은 뭐냐면, 한국의 사람들은 중국을 구성하는 55개 소수민족 중에 한족인 조선족이기 때문에 결국은 뭐냐? 그 조선족은 중국 사람이다 라는 논리를 가지고 이번에 한국이 아까처럼 고조선 고구려 백제 발해 부여사를 중국사로 편집을 다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관련된 문화, 한복, 김치, 모든 거 추석까지 어때요? 중국의 문화유산으로 다 등재 다 끝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역사 논리가 없고 여기에 대해서 대응할 논리가 없으면 반드시 어때요? 우리는 위험에 처합니다. 중국이 저렇게 나오는 이유는 아시죠? 그냥 너무 나라 역사 뺏으려는 논리 아닙니다. 할 일이 없어서 그러겠습니까? 뭐 때문에 그러겠습니까? 앞으로 한반도에 유사시가 뭔 뜻인지 아시죠? 유사시에 사건이 발생하면 어떻습니까? 이 역사적 논리를 가지고 중국은 어디를 자기들 영역으로 주장한다? 북한까지가 자기들 원래 고유 영역으로 주장할 수 있는 근거를 다 마련했습니다. 이게 외교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다 매듭을 끝내놨습니다. 그래서 이걸 걱정한 사람들이 누구냐? 미국의 의회 상원외교위원회에서 이걸 걱정을 해가지고 뭘 했느냐면, 나중에 자료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나라 정부에 요구사항이 와요. 중국에서 동북공정을 해가지고 북한까지를 자기들 땅이라 주장하는데, 한국 정부의 입장을 우리한테 미국에 보내달라 했는데, 그 보고서가 CRS 보고서라고 해가지고 우리나라 학계에서 동북아 역사재단하고 교육부에서 그 문서를 제작해가 보냅니다. 그 제작한 문서가 우리나라 국회에서 들통나가지고 발칵 뒤집혔어요. 그게 내용이 뭐냐? 내용이 중국의 주장이 맞습니다라고 갔습니다. 맞습니다. 북한까지는 원래 중국의 고유 영역이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나라 학계입니다, 여러분들. 왜? 그렇게 한사군을 가르쳤잖아요. 그렇죠? 자, 이렇게 가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전 세계 지도 들어가 보시면 보십시오. 전부 다 떼요. 중국의 영역이 어디까지 왔는지 이제 보이죠? 저게 공식 지도집입니다. 전부 다 떼요. 하나가 아니라 전부 다 고대사 지도를 찾아보면 만리장성하고 어때요? 중국의 한나라 땅, 위나라 땅, 진나라 땅을 찾으면 전부 다 우리나라 한반도의 반은 자기들 땅이라고 지도를 다 그려가지고 배포를 완전히 끝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역사를 모르는 사람들이 동북아 역사에 중국 역사를 이야기할 때 이 지도를 갖다 쓰면서 설명하는 유튜브 사람들도 있습니다. 정신 나간 놈들이에요. 역사를 공부 안 하니까 제가 유튜브 하면서 쓰는 이 내용이 동북공정 지도인데, 동북공정 지도인 줄도 모르고 그걸 가지고 역사를 중국사가 어떻다고 주장하는 놈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역사를 모르면 이렇게 돼버립니다. 자기가 동북공정을 홍보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자, 이렇게 되고 있고요. 자, 우리나라 학계 고조선 1호 박사까지 나서가지고 EBS까지 나가지고 우리나라 당군은 없었다, 다 실제 안 하다, 있었다면 위만이다, 중국 사람 위만이다, 이렇게 우리나라 서울대 교수, 교원대 교수가 이렇게 주장해 주니까 중국은 얼마나 좋습니까? 모든 것이 그냥 게임 오버죠. 응? 한국에서 자체 역사가 없었다는데 중국인이 열어줬다는데 뭐라 할 겁니까? 그대로 받아들인 거고요. 우리나라 동북아 역사대전에서 여러분들 내신 세금 47억을 가지고 동북아 역사 지도를 그렸는데 이게 지도가 폐기됐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이것도 국회에서 들통났습니다. 그때 지도에 보시면 아까 동북공정 지도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이게 노란색 거 보이죠? 이게 위나라 땅입니다. 우리나라 대표적인 역사학계에서 위나라 지도를 그리는데 우리나라 경기도까지가 조조의 후손이 세운 위나라 땅이라고 이 지도를 그렸습니다. 이걸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가르치려고 했어요.
요게 국회에 들통나가지고 이 지도가 폐기됐는데 지금도 뭘 하느냐. 이 지도를 폐기시킨 사람들은 유사사가는 놈들이 이 지도를 못 쓰게 만들었다고. 요렇게 오히려 자기들이 공격을 합니다. 여러분들, 언제 경기도까지 위나라가 왔습니까, 여러분들? 온 적 없죠. 삼국지 일을 보시잖아요. 언제 경기도에 위나라가 왔어, 여기까지. 그런데 우리나라 역사단체에서 위나라 땅이 경기도까지라고 그래준 겁니다. 그리고 이번에 어떻습니까? 국립중앙박물관에서 또 지도를, 위나라 지도를 유튜브로 만들었는데, 영상으로 찍었는데, 그건 득기가 찹니다. 어디까지요? 충청도 전체가, 여기까지가 위나라 땅이라고 유튜브를 만들어가지고 국립중앙박물관에서 돌렸습니다. 국정감사에 걸려가지고 직접 관장이 나서가지고 고개 숙이면서 죄송합니다. 살펴보지 못했습니다. 사과까지 했습니다. 그게 살펴보지 못했을까요? 전리가 있잖아요. 전리가 자기들이 요리 그려놔놓고 이번에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요까지 더 확대를 해가 요까지가 원래 위나라 땅이라고 요렇게 동영상을 우리나라 국립중앙박물관에서 만들었습니다. 지금 나라가 어떻게 갈지 몰라요, 지금요. 아마 역사학계도 어느 쪽으로 붙을지 지금 경쟁인가 봅니다. 일본으로 붙어야 될지 중국으로 붙어야 될지 서로 경쟁하는 것 같아요, 느낌이. 자, 이렇게 쇼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학계에서. 그리고 한길의 21이라는 잡지에서는 때요, 아주 당당하게 여기에 낙랑군이 있었다고, 여기에 대방군이 있었다고, 낙랑군이 여기가 아니라 여기 있다고 주장하는 놈들은 뭐냐, 사료를 몰이하는 놈들이다. 이렇게 반대로 공격을 합니다, 국민들을. 여러분들, 여기에 낙랑군, 대방군. 그래, 우리나라 학자들이 저리 주장해 주니까 어때요? 중국 이거 맞잖아. 여기가 원래 중국 땅이었어. 여기 나오는 겁니다. 자, 이렇게 지금 우리나라 학계들이 이렇게 진짜 매국을 하고 있습니다. 매국을. 자, 그대로 되고 있고요. 지금도 아직까지도 온라인 백과 가보시면 한사군이 여기 있다고 그대로 다 가르칩니다. 여러분들, 한사군 지금 최근의 유적은 한사군 낙랑의 유적이 전부 다 어디서 나오느냐? 북경 쪽에서 다 발굴됐습니다. 북경 쪽에서. 그리고 여기에서 발굴됐다는 것은 다 가짜로 드러났고요. 북한에서는 3,000개의 무덤을 깠는데 여기는 낙랑군이 없었다고 북한에서는 학계에서는 공식적으로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학자들만이 여기에 끝까지 낙랑군이 있다고 2020년 교과서에도 잡아넣었습니다. 그 덕분에 우리는 동북공정을 당했습니다. 저기가 북한 땅이 원래 누구 땅이었다? 중국 땅이었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 지금 이게 2020년 교과서 보십시오. 낙랑군 여기 있다고 교과서에 표기하죠. 동북공정을 당했는데도 정신을 못 차려요, 우리나라 학자들이. 이걸 중학생, 고등학생들이 배우라 가르치는 거예요. 여기 낙랑군 있다고. 낙랑군 유물이 지금 여기서 발굴되고 있는데, 이게 우리 현실입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어떤 분들이 역사하는 사람들은 전문가 아닙니까? 여러분들 전문가 아닙니다. 지금은 역사는 어때요? 집에서 우리 시민들이 집에서 다 공부할 수 있습니다. 1차 사료, 2차 사료 원문 싹 갖다 놓고 뭐가 잘못됐는지, 번역이 뭐가 잘못됐는지 다 찾아낼 수 있는 시간대가 열렸습니다. 역사는 전문가들이 저희 해줬다고 그 전문가들이 해준 것이 이번에 동북공정 당했습니다. 우리나라 역사학계. 자, 이렇게 이런 상까지 갔고요. 자, 아까 보고서 말씀드린 거 요겁니다. 이거 보시죠. 실제 있었죠. 2012년 CRS 보고서입니다. 미국이 저걸 받고 얼마나 충격받았겠습니까? 왜? 한국에서 중국의 동북공정을 부정할 줄 알았는데 결론이 뭐냐? 우리나라 동북아 역사대라고 교육부에서 뭘 보냈느냐? 중국의 동북공정 논리가 맞다고 보고서가 갔어요. 이게 북한은 원래 중국 땅이었다는 겁니다. 이게 그 지도가 여기 어쩌듭니다. 이게 한사군이 북한에 있었다, 틀림없이 있었다. 이렇게 해가지고 어때? 요걸 미국에 보낸 겁니다. 자, 이런 사건이 발생하고 위나라가 우리나라 경기도까지라고 지도를 그린 사람이 있고 도대체 지금 우리나라 학계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보면요. 자, 이런 일이 발생하고 있고 지금 역사책에도 보면 어떻습니까? 고조선을 여러분 보십시오. 고조선을 반을 딱 쪼개가지고 북한이 고조선, 밑에는 고조선 아니다. 이게 우리나라 지금 중학교, 고등학교 국사책입니다. 왜 고조선의 남북한 색깔이 틀리는지 잘 읽어보면 때 고조선의 문화 범위는 요 색입니다. 요것만이 고조선이고 밑에는 고조선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은 당군의 자손이 아닙니다. 누구의 자손입니까? 이제 찾아봐야 돼요. 이쪽 밑에 사람들 도대체 이제 우리는 누구의 자손인지 남한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 조상이 당군이 아니라고 우리나라 학자들이 지도를 그려놨기 때문에 도대체 우리는 누구를 해야 될지 위만도 북한에 있고 어떻게 할 겁니까 보면. 자, 이런 일까지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이 대한민국 역사학계입니다. 보십시오. 그대로 다 나오죠. 모든 교과서, 중고등학교 교과서가 남북한 색깔이 다 틀립니다. 고조선이. 위에만 고조선, 밑에는 고조선 아니다. 그러면서 보십시오. 얼마만큼 장난치는지. 자, 고조선이 북한까지라 주장하는 것이 근거가 뭐냐면 고인돌 중에 탁자식 고인돌. 탁자식 아시죠?
땅에 붙인 거 말고 길쭉 다리 세운 거 있죠 보면요. 이걸 탁자식 고인돌인데 그 탁자식 고인돌만이 나오는 지역이 고조선이고 그 탁자식 말고 그냥 땅 위에 올린 그 고인돌은 고조선의 고인돌이 아니다. 이렇게 우리나라 학자들이 만들어가지고 쇼를 하는 것이 보십시오. 자, 이게 보십시오. 탁자식 고인돌 어디 있다고까지 나옵니까? 이 두 개의 교과서는 여기까지 강화도 쪽 여기까지만 있고 밑에는 없다고 돼 있죠. 그죠? 여러분들 여기 고향 전라도 저 순천이라든지 저쪽에 계시는 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에 탁자식 고인돌 없습니까? 다 있죠. 전라남도까지 일본까지 탁자식 고인돌이 다 있어요. 그런데 있는데도 표기 안 해. 표기 안 해가 여기는 없는 것처럼 해가지고 중학교 고등학생들한테 돼요. 야, 여기까지가 나오는 데가 고조선 문화였고 여기는 아니야. 이렇게 가르칩니다. 이게 실정사기입니까? 지금 유네스코 등재한 데 가보시면 어떻습니까? 여기 탁자식 고인돌이 많습니다. 쭉 엮여 있습니다. 경상도도 있습니다. 탁자식 고인돌이. 그런데도 없다고 다 지도에 빼버렸잖아요. 빼고 있는 데만 고조선이다. 이렇게 지도를 그려가지고 지금 중학생, 고등학생들한테 고조선 역사를 가르칩니다. 여러분들 우리나라 학계에서. 자, 이렇게.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또 보셔야 될 게, 그래도 여기는 남부가 아니기 때문에 걱정이 덜한데 보면요. 지금 뭐냐. 여러분들 가야사 복원 작업, 가야사에 지금 우리나라 국가에서 1조 2천억을 10년간 투입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돼요. 이 돈을 따먹기 위해서 가야하는 사람들 눈이 벌게가지고 어떻습니까? 전부 다 지금 뭐 논문 쓰고 연구한다고 다 나가는데 문제가 뭐냐? 어떻게 가고 있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아까 이야기했죠. 중국은 동북공정을 해가지고 아예 북한까지를 자기들 영역이라고 아예 공식적으로 전 세계에 다 발표를 해버렸고 이제 남쪽이 지금 가고 있는 것이 요겁니다. 자, 대통령이 나와가지고 영원함이 싸우지 말고 감정 갖지 말고 이 가야를 복원하면 영원함이 하나가 될 것이다 해가지고 대통령이 가야사를 복원하자 이랬는데 그러면서 1조 2천억을 투입하겠다 했는데 요 돈을 가지고 지금 어떻게 하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영원함이 통합이 안 되는 게 아니라 영원함을 완전히 갈라놓고 외놈의 후손으로 지금 만드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자,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김씨 종친회까지 나서가지고 야 이제 김해 김씨, 경주 김씨 어떻습니까? 가야 관련된 사람들한테 쭉 연결되는 사람들이 야 이제 우리 가야가 이제 바로 서겠다 했는데 이렇게 희망을 가지고 그때 뉴스에 보면 다 나옵니다. 이제 가야가 바로 잡히겠다. 이렇게 다 기사를 쭉 써놨는데 보면요. 2019년에 자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국립중앙박물관에서 2019년하고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가야 본성 전시회를 합니다. 가야 전시회를 했는데 그동안 가야를 했던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가야 전시회를 했는데 어떤 일이 발생했냐. 자, 대통령은 가야사, 김수로왕의 가야사라든지 이걸 복원을 하고 돈을 1조 2천억을 투입했는데 실제 가야사를 했던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전시를 했는데 뭐가 나오느냐 여러분들 이게 구지가 나오는 뭡니까 보면 방울이죠 보면요 구지가 이게 발굴되니까 우리나라 학계에서 술렁술렁했습니다. 이거는 뭔지 아시죠? 바로 흥왕후가 가져온 파사사탑입니다. 원래 이게 주 테마에 어떻습니까? 가야 역사의 주 테마에 들어가는데 어떤 일이 발생했냐? 전시되자마자 바로 우리나라 학계에서 뭐냐? 저것은 유사 사기다, 가짜다, 저런 유물 없었다. 인도에서 저 파샀다, 실코 오지도 못한다. 이러면서 공격을 해가지고 이 두 개를 가야 전시에서 빼게 만들어버립니다. 저 뒤로 돌려버립니다. 누가 나서느냐? 여기 보시죠. 누가? 한길의 신문에서 나섭니다. 여러분들 여기 아마 한길의 주제에 있는 분도 있습니다. 그죠? 한길애가 원래는 초기는 뭐 나름대로 건전하게 비판하고 한댔죠. 지금은 한길애도 역사 부분은 완전히 식민사기입니다. 자, 국립중앙박물관에 김수로왕의 허왕후의 가야사를 복원할 거라고 했는데 그것이 가짜라고 주장한 사람이 한길애 기자예요. 그러면서 때립니다. 왜 유사사학 전시를 하느냐. 이러면서 어떻습니까? 아까 말한 그 유물을 다 빼게 만듭니다. 여론을 만들어가지고 그러면서 결론이 뭐냐. 김수로왕도 허왕후도 다 가짜다. 김해 김씨 다 가짜고 돼요. 허왕후도 인도에서 올 수 없다. 다 가짜다. 이런 식으로 매듭 지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 자료는 아시죠? 이거는 뭐냐면 옛날에 아마 역사 스페셜이라도 보신 분들 기억날 겁니다. 김해 대성동 고분에 어떻습니까? 그 누워있던 고분군에 김해 대성동 고분을 직접 발굴해가지고 거기 누워있는 사람들 유전자를 검식한 거예요. 서울대 교수들까지 나서가지고 뭘 했느냐. 누구다? 김해 대성동 고분에 누워있는 사람은 인도 타밀 사람이다 라고 유전자 결과까지 다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때요? 2019년에 우리나라 가야 하는 사람들이 뭐다? 아, 저때는 인도에서 올 수 없었다. 다 가짜다. 허왕후 다 가짜다. 그럼 누구 말 믿어야 됩니까? 유전자까지 뭐 인도에서 그때 올 수 없었다고요? 여러분 오늘 아까 첫 강의 들으셨죠? 제천, 정선, 아우라지 저쪽에 부산의 가덕도 전부 누워있는 사람이 외국 사람입니다. 허왕후 오기 전에 들어온 사람이에요.
그럼 그 사람들은 어떻게 설명할 겁니까? 설명 못하는 거예요, 보면.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몰아가지고 다 어떻습니까? 이런 학자들, 전문 학자들까지, 유전 학자들까지 나서가지고 타미린이 직접 왔다, 부산까지, 김해 대성동까지 왔다는까지 두 군데의 유물이 나왔습니다. 부산에는 김해 쪽에 두 군데 무덤에서 때요, 인도 사람이 나왔어요. 그런데도 이걸 다 숨기고, 그때 허왕우는 올 수 없었다. 이렇게 해가지고 김해 김씨, 김수루와 허왕우가 세웠던 가야는 가짜다, 믿을 수 없다라고 가야 전시회 때 만들어져 버린 겁니다. 그래서 김해 김씨 다 이제 가짜가 돼버렸고요. 자, 이런 과정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뒤에 넘어갈까요? 자, 여기 보시죠. 여기도 보면 대성동 부분에 직접 이제 인도 타밀린가하고 같다는 거 발표한 거 자료 있죠, 보면요. 그대로 다 있습니다. 다 나왔고요. 자, 이거도 뭐냐? 김해 대성동 57호 고분군하고 김해 이한리 고분군입니다. 저 사람 여기 있죠? 이 양반 어때요? 인도 사람이에요. 다 밝혀졌어. 다 밝혀졌는데도 우리나라 학자들이 저때 올 수 없을 때 인도에서 다 가짜라는 겁니다. 허왕우도 다 가짜고 이런 식으로 다 몰아붙였습니다. 자, 근데 이제 최근에 김병모 박사가 어떻습니까? 허왕우의 루트를 추적해가지고 인도에서 중국의 사천에 대해 보주, 여기가 보주태우라는 허왕우의 뜻은 보주태우라는 명칭이 나오는데 여기가 보주라는 겁니다. 이러면서 가야로 오는 배경에 대해서 연구를 해가지고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그게 맞습니다. 왜? 저기에 대한 허왕우, 여기에 보주 쪽에 여기에 허왕우 기록이 그대로 비슷하게 다 나옵니다. 저까지 왔다는 거. 이런 기록이, 자, 여기 보시면 이제 삼국유사라든지 삼국사에 쭉 언급되는 보주 나오죠, 보면요. 삼국유사의 보주태우에 대한 기록. 이것이 그대로 어떻습니까? 중국의 사천성 가면 아나켄에 그대로 이름이, 옛날 이름이 보주라고 나오고 있고요. 비석까지 다 실려져 있습니다. 다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어떤 일이 발생했느냐? 자, 여기 보십시오. 여러분들 아마 가야 박물관 전시회 때 여러분들 가보신 분들 아마 이거 보셨을 겁니다. 여기 보시면 자, 뭐 연대기가 쭉 나오죠. 가락국, 고구려 뭐 쭉 하면서 어떻습니까? 쭉 나오고 지도까지 다 그려냈습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우리나라 국민들이 가야 전시해가지고 이 연대표, 이 지도 봤는데도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야 압니까? 모르잖아요, 가야사를. 이 여기에 있는 것이 가야인 줄 다 알았어요. 저 보시죠. 가라, 탁순, 다라 뭐 쭉 나오죠. 탁순도 있었다, 뭐 이런 쭉 나오죠. 대방군 쭉 하면서 나오는데 기록에. 그 다음에 돼요. 기문, 다라, 대사, 지명이 다 나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박물관에서 뭐라는 거예요? 저 가야다. 이렇게 보고 나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오늘 잘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기록된 연대기의 도표의 내용하고 여기에 있는 지명은 우리나라 가야가 아닙니다. 일본 서기의 임나 일본부의 임나입니다. 국민들이 알면 어때요? 아마 다들 일어났을 거예요. 지금도 대한민국 국민들이 가야가 임나가 뭔지를 모르니까 어때요? 가만히 있는 겁니다. 여기 있는 건 어때요? 이거 기문대사 다라 이건 어떻습니까? 임나 일본분리 형성시키주는 아주 중요한 지명입니다. 일본 서기에서. 근데 그것이 우리나라 땅이라고 지도를 그려놓고 가야 전시했던 겁니다. 여기 내용은 뭐죠? 여기 기록은 우리나라 가야사가 아니라 일본 서기 임나 일본부 기록입니다. 이렇게 국립중앙박물관에서 해가지고 박물관장이 국정감사장에 불려 나왔습니다. 그런데도 자기는 가야 연구를 모르니까 어때요? 우리는 뭐 통설에 의해서 했다고 요리 나옵니다. 아마 국립감장도 이 내용을 임나일본부가 뭔지 안 따르면 본인 스스로 나서서 막았을 겁니다. 왜 저짓도 그러냐고. 그런데 본인이 모르니까 어때요? 밑에 있는 학자들이 이거 가야 맞다고 주장하니까 어떻습니까? 넘어간 거죠. 근데 여러분들 잘 아셔야 될 게 여기 기록된 것은 우리나라 가야, 김수로왕의 가야가 아닙니다. 일본 서기의 임나일본부의 임나예요. 이런 일이 이번에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의 가야 고분군 7개가 유네스코에 등재를 되는데 보면요. 거기에 해설집이 요겁니다. 해설집이 나오는데 자, 가야 지도가 나와요. 여러분들 보십시오. 가야 나오죠. 보면요. 여기에 보시면 합천을 달아, 남원을 기문, 그 다음에 하동을 대사, 그 다음에 전라남도 쭉 이름 나오죠. 이게. 그 다음에 고성을 고차 이 나옵니다. 그럼 우리나라 국민들 보면 100% 뭐예요? 이 가야 지도에 나오죠. 이렇게 나가죠. 잘 아셔야 될 게 여기 있는 지도는 일본 서기 임나 일본부 지도입니다. 임나 지명입니다. 우리나라 가야 아닙니다. 이걸 가지고 유네스코에 등재를 할 거라고 책을 만들어냈습니다. 자, 이게 지금 동북공정 해가지고 지금 우리나라 북한 지역을 역사 영역에서 이뤘는데
한반도 남쪽에서는 가야를 연구하는 분들이 지금 우리나라 가야를 연구하지 않고 있대요. 누구를? 일본 서기에 가야가 임나라는 틀을 만들어 가지고 일본 서기에 임나 일본부를 이렇게 됩니까? 지탱해 주는 모든 지명을 전라도 경상도에 다 갖다 붙여버렸습니다. 그동안 우리 국민들이 가야를 모르는 사이에 전부 다 갖다 붙여버렸어요. 그러면서 석박사 논문 쓰고 교수까지 돼가지고 지금 이것이 가야라고 우리나라 국민들한테 가르칩니다. 이 가야 아닙니다. 우리나라 삼국유사 삼국사기에 나오는 가야가 아니에요. 일본 서기라. 일본 서기. 일본 서기에 임나가 우리나라 가야입니까? 완전히 다른 나라예요. 그런데 하는 말이 뭐냐? 임나 일본부는 폐기되었다. 요래합니다. 아, 임나 일본부는 폐기되고 안 믿는다 해놔놓고 일본 서기의 지명은 왜 전라도 경상도에 다 갖다 붙여? 거기 나오는 스토리에 나오는 모든 지명이 경상도 전라도라고. 어디까지요? 원래는 일제 일본놈 사람들이 원래는 뭐냐? 충청도 여기까지도 돼요. 임나라고 주장했습니다. 원래 충청도까지 원래 일본의 식민지였는데 나중에 줄어든 게 뭐다? 지금 경상도 가야다. 이렇게 일본 사람들 원래 틀을 그리 잡아놨어요. 충청도도 원래 일본의 뭐다? 임나 일본부가 설치돼가지고 약 200년간 식민지 땅이었고 그것이 줄어든 것이 지금 경상도 가야다. 요렇게 만들어놨습니다. 참 이게 근데 일본에 나오는 자료집을 보니까 기가 찬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이 지역에 왜 유물이 나왔다고 논문 쓰는 논문이 보입니다.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이 지역에 외계의 유물이 나왔다는 논문이 있어요. 그것을 발표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아마 경상도 전라도뿐만 아니라 충청도까지 앞으로 임나 일본부를 주장할 수 있는 근거를 일본에서는 만들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기 있는 분들은 어때요? 충청도, 경상도, 전라도는 전부 다 선조가 누구다? 외놈들입니다. 외놈들. 외놈들이 살았던 땅이 200년 동안 식민지를 삼았던 땅이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논리가 지금 만들어지고 있고, 자, 유네스코 홈페이지입니다. 남원이 기문이라 했는데 뭐라느냐? 남원이 기문이라는 것은 우리나라 역사책에 안 나와요. 삼국유사에도 없어. 삼국사기도 없어. 어떤 사서도 없어. 오직 어디에 나오느냐? 이온쇼기. 일본 서기에 기문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남원이다 해가지고 유네스코에 등재했습니다. 일본 서기 읽어보면 기문이 남원이라는 내용 없어요. 그냥 옛날에 임나 일본부에 기문이 있다고 돼 있는데 이걸 우리나라 학자가 이번에 유네스코 올릴 때 뭐랬습니까? 그 기문이 남원이다 이렇게 주장한 겁니다. 이걸 처음 주장한 사람이 누구냐? 바로 우리나라 역사를 말아먹었던 조선총독부 금서령이었어요. 이만희시류. 그 양반이 남원이 기문이라고 점을 찍었던 사람입니다. 1922년인가.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대한민국 학자가 이번에 유네스코 등재할 때 뭘 하느냐? 일본 서기의 기문이 남원이라고 등재를 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남원 시민들이 다 들고 일어나가지고 결사 반대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운동까지 지금 벌어지고 있고요. 그런데 자, 가야 고문군 홈페이지 들어가 보시면 이게 나오죠. 자, 기문국 남원이 기문이라고 저렇게 홈페이지가 꾸며져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진짜 말 그대로 만세예요. 왜? 일본에서도 함부로 임나 일본부를 들이대지를 못하는데 한국에 가야 하는 사람들이 경상도 전라도를 전부 다 임나 일본부에 지명을 붙여가지고 거기라고 주장해 주니까 얼마나 고마워요. 특히 기문이 남원이라고 이번에 유네스코에까지 등재를 해준다니까 진짜 일본 서기를 전 세계의 정사로 만들어주는 작업입니다. 자,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보시오. 합천까지 나중에 들어가는데 원래 기문은 일본 서기에 보면 뭐가 나오느냐? 여러분들 일본 서기 원문입니다. 일본 서기의 원문에 보면 원래 기문은 외왕의 식민지 땅이에요. 외왕이 다스렸던 식민지 땅이 기문인데 그 기문이 남원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일본 서기 임나 일본부는 없었다. 이 말이 됩니까 여러분들? 임나 일본부는 없었는데 기문은 남원이래. 그럼 남원이 어때요? 일본 서기대로 그대로 본다면 남원은 옛날부터 춘향이도 그렇고 누구다? 원래 외놈의 후손입니다. 외놈의 후손들. 춘향이도 외놈의 후손이에요. 왜? 옛날부터 기문은 외왕이 다스린 땅이라고 일본 서기에 그대로 나옵니다. 자, 이런 기록이 계속 나옵니다. 나오고 있고요. 보면요. 요거는 합천입니다. 여러분들 합천 여기 계시는 분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고향당. 합천도 요번에 뭐냐면 보시면 유네스코 등재할 때 4세기, 6세기 임나 일본부 시간대입니다. 가야연맹을 구축했던 다라국을 대표하는 고문군이다. 여러분들 우리나라 삼국유사 삼국사기에 합천이 다라라는 데 없습니다. 합천은 대가야 지역이에요. 그런데 뭘 했느냐? 일본 학자들이 계속 합천이 남원이 뭐다? 합천하고 남원이 특히 합천을 다르라고 지금 한 30년을 합천을 다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번에 합천군에서 나서가지고 우리 합천은 다라국으로 유네스코에 등재할 거라고 지금 우리의 시민단체 가서 항의를 하는데도 어때요?
우리는 지금까지 합천을 달아라 썼습니다. 그래서 이거 뺄 수가 없습니다. 이래 나와요, 여러분들. 그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들? 우리나라에 다라가 없어. 가야사에 일본 서기에만 나오는데 저 다라가 어떻습니까? 임나 일본부를 지탱해주는 아주 중요한 나라 중에 소국 중에 하나가 다라입니다. 그게 우리나라 합천지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학자들 지자체가 나서 가지고 일본 서기를 가지고 전라도 경상도를 일본 땅으로 만들어주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일이 발생하고 있고요. 이거는 양지공도 보시면 자 여기 나오죠 보면요, 여기 다라라든지 뭐 이런 거는 오늘 여러분들께 아마 깊은 내용이기 때문에 어려운 부분이 많을 겁니다. 자기들은 그 사람들은 요렇게 주장합니다. 양나라의 문수에 양지공도에 다라가 있지 않느냐. 그리고 여기 상사문이 나오는데 이 상사문이 기문이면서 남문이고 바로 다라가 합천이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근데 제가 예를 간단하게 드릴게요. 역사를 공부할 때 원문을 꼭 여러분들이 번역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우리나라 학자들이 어떻게 주장하는지 장난치는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장난치느냐. 양지공도에 백제가 나오는데 백제의 부용국 아시죠? 부용국, 쉽게 말하면 식민지 비슷하지만 자치권이 주어지는 나라. 부용국이 조그만 나라인데 부용국인데 백제의 부용국에 반파, 탁, 다라 그리고 어때요? 신라라든지 상사문, 하침나가 있다. 이렇게 번역을 대부분 우리나라 학자들이 합니다. 그때 원문 보여드릴게요. 자, 여러분들 원문 정확하게 보면 뭐냐? 원래 원문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자, 백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백제가 뭡니까 보면 백제가 나오는데 저 넣어줘. 백제에도 중국의 군전처럼 그런 제도가 있는데 백제입니다. 거기에는 22담로가 있고 22담로는 뭐냐? 주변에 방소국이 있는데 그 소국이 뭐다? 반파, 탁, 다라라든지 이런 나라가 있는데 그 나라가 부용을 한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 말은 뭐죠?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나라 학자들 장난치는 거. 백제의 부용국이 반파, 다라 이게 아니라 원래 어때요? 백제의 22담로의 부용국이에요. 그럼 뭡니까? 백제가 다스렸던 22개의 제국이 있었는데 중국의 대륙이 전부 다 어떻습니까? 중국 사서 보면 뭐가 나옵니까? 백제가 다스렸던 영토가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백제 연구하는 사람들 지금까지도 백제는 중국의 나라를 세운 적이 없다고 주장하는 데가 우리나라입니다. 근데 중국의 문헌에는 백제가 중국 와서 나라를 다 세웠다가 나와요. 태수를 두었다고 다 나옵니다. 자세하게 다 설명이 나오는데 우리나라 백제 하는 사람만이 오직 백제는 뭐다? 한반도에 있다가 망한 나라지 중국에는 뭐냐? 교역을 했지 백제의 분국을 세운 적이 없다. 이렇게 우리나라 학자들이 주장합니다. 한선 백제 박물관 만들어가지고 거짓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백제를 중국에 뺏겼습니다. 이번에 중국이 백제를 자기들 역사라고 이번에 가져갔습니다. 왜? 중국의 역사책에는 백제가 어디예요? 중국 대륙에 다 나와. 자, 이렇게 이 짓 하다가 돼요. 백제까지 이번에 우리나라가 뺏겼습니다. 백제를 중국으로 뺏겨버리고요. 거기에 백제가 22개의 나라 담로를 두었는데 아시죠? 담 아시죠? 담로. 우리말에 담입니다. 담 쌓았다는 거 아시죠? 담로인데 22개의 제국을 두면서 제후도 있고 왕도 명령합니다. 백제 기록을 보면 중국의 기록 보면 백제 왕이 직접 왕을 명령하는 내용이 나와요. 근데 우리나라 학자들이 뭐냐? 이 나라가 바로 백제의 분국이다 하면서 백제 밑에 이런 나라가 경상도 전라도에 있었다. 이렇게 번역을 해버리는데 여러분들 잘 보시죠. 원래 원문은 백제에 22담로가 있고 그 22담로 주변에 이런 게 뭐냐 아주 소국이 있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지금 그러면 어땠습니까? 이게 해석이 완전히 달라지죠. 근데 우리 국민들은 이거 모릅니다. 그냥 속아 넘어가죠. 자, 여기 보시면 일본 서기 나오고 자, 뭐 드리겠습니다. 뭐가 나오느냐? 일본 서기에 원래 보면 자기 일본의 출발이 어디서나 출발했냐 보시죠. 여러분들 이 충격적인 내용입니다. 일본은 어디서부터 출발했다? 담로부터 출발했다. 백제의 역사로부터 출발했다고 담로라고 써놨어요. 보면요. 자기들 일본 서기에. 그런데 우리나라 학자들 절대로 백제 이야기할 때 선생님들도 이런 기록 모르기 때문에 학생들한테 말 안 해요. 일본 서기에 자기들 일본의 역사 출발은 담로주부터 백제 담로잖아요. 담로로부터 출발했다고 이렇게 못을 딱 박아놓고 일본 학자는 뭘 했느냐? 요 양반 미소시다 노우에라는 양반은 뭐냐? 우리 백제의 담로가 큐슈부터 대마도부터 큐슈까지 7개의 담로가 있었다고 일본 학자가 발표했습니다. 그러면 아까 양지공도에 있는 그 말은 뭐죠? 자, 대마도도 담로고 큐슈까지 7개의 담로가 있었다면 어떻습니까? 아까 말은 합천이 다라라고 주장했던 것, 남원이 기문이라 주장했던 그것은 다 어디 있던 것이다? 바로 일본 열도에 어떻습니까? 있었던 거잖아요, 보면.
그런데 해석을 요리 안 하고 어떻습니까? 그게 전부 다 우리나라 백제 밑에 있던 나라라고. 그래서 남원을, 김운, 합천을 다르라고 주장합니다. 우리나라 학자들이. 그러니까 원문까지 완전히 우리 국민들을 속인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러면서 지금 가야를 임나로 만들고 있는데요. 이걸 보시죠. 드디어 그래서 뭐냐? 중국의 동북공정 지도집에 가야가 없어지고 임나가 등장했습니다. 이게 잘못하면 어때요? 우리나라 가야도 이번에 완전히 뺏깁니다. 뺏기고 뭐다? 일본석이 임나로 완전히 교체될 겁니다. 이번에. 그럼 김수로왕도 가짜고 후왕후도 이제 다 가짜 되는 거예요. 다 가짜고 일본석에 나오는 그 임나가 진짜다. 이렇게 이제 역사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중국은 누구의 주장을 힘을 실어줬다? 일본의 주장을 힘을 실어줘가지고 한반도 남쪽이 뭐다? 여러분들 경상도, 전라도, 아마 충청도까지 가겠는데요. 요까지가 뭐다? 원래 일본의 식민지 땅이었다라고 임나를 중국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표기를 해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일본은 여기에 맞춰가지고 우리나라 가야 유물을 전부 다 임나의 유물이라고 싹 다 바꿔버렸죠. 임나의 유물이라고 가야를 안 쓰고 임나로서 싹 교체해가지고 지금 유물을 어떻습니까? 가야를 빼고 임나로 다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된 거 보시면 이게 참 기가 차는데 여러분들. 자, 이 가야사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린다면 요 인물들이에요. 이게 이 양반이 금수령이 우리나라 역사를 완전히 말아먹은 사람이죠. 당군을 목을 친 사람이 요 사람입니다. 우리나라 역사에서 당군을 뺀 사람이 요 사람이에요. 물론 이전에 일본에서 아예 당군을 다 죽이고 어떻으면 빼고 우리나라 들어와서 이제 역사를 만든 사람들이죠 보면. 그 다음에 이 양반이 누구냐면 전라도 경상도를 임나로 만든 사람입니다. 전라도 그 땅이 전라도 경상도가 원래 자기들이 식민지 삼았던 땅이라고 만든 사람이 세마스 야스카즈. 광복후에 어떻습니까? 서울대 교수를 길러낸 사람들입니다. 저 양반은. 자, 이래가지고 이제 가르치는데, 여기 보십시오. 저 양반이 임나 흥망사를 1949년 쓰면서 일본 서기 지명을 전부 다 어디에? 우리나라에 다 갖다 붙여버리고 때문에 가보시면 알라가 뭡니까? 일본 서기 알라가 우리나라 하만이라죠. 하만 박물관에 가보시면 하만 박물관에 뭐를 쓴지 압니까? 여기가 알라라고 써놨습니다. 미쳐버립니다, 말 그대로. 알라는 어때요? 알라 14라는 이게 일본에 있어요, 일본에. 일본에 있는데도 어떻습니까? 그 사람들이 여기 왔대. 하만까지 와서 만들었대. 미쳐버립니다, 이거.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우리나라 박물관에서도, 하만 박물관에서도 자기들이 알라라고 주장해요. 누구 주장입니까? 이 양반 주장입니다. 이 양반 주장. 정한론, 저 양반이 뭐냐? 임나에 대해서 찬양한 양반입니다. 이 전라도 경상도가 자기들 식민지 땅이라고 찬양한 인물이 이 양반인데, 그러기 위해서 이 양반이 이름을 이렇게 일본 세계의 지명을 우리나라에 다 갖다 붙인 인물인데, 우리나라 박물관에서 저 양반의 이론을 그대로 받아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고 있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지금 우리나라 보이죠? 경상도, 전라도가 전부 다 이제 해노매로 싹 다 바뀌어버렸죠. 지금 전라남도도 어떻습니까? 지금 앞으로 충격적인 일이 발생합니다. 지금 나주는 뭐냐? 나주, 강진, 친미대라 해가지고 전부 다 일본석이 지금 다 갖다 붙이고 있어요, 지금요. 그럼 뭐냐? 진짜 말 그대로 전라남북도, 경상도 전부 다 뭐냐? 일본석이 외놈의 나라로 다 만들어집니다, 이번에. 자, 이렇게 지금 만들어지고 있고요. 그러면서 학자들 주장이라 합니다. 자, 그렇게 만든 사람들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몇 사람이 만든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 이렇게 가야를 일본부 임나로 만들기 위해서 고생한 게 뭐냐면 언제부터냐? 메이지 때부터 본격적인 작업을 해가지고 여기 보이죠? 자, 1894년 칸 마사모토, 그 다음에 나카미치오, 이런 사람들이 쭉 출연하면서 어떻습니까? 계속 가야를 임나로 만들고, 특히 이 양반은 뭡니까? 이 양반은 그 일본 서기의 임나가 우리나라 가야라고 주장한 양반입니다. 나가미치오. 이래가지고 완전히 바꿔버리죠. 그게 김수로 왕을 빼고 자기들이 말하는 일본 서기에 어떻습니까? 지명을 갖다는 인물입니다. 이런 사람들.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서 1907년에 보시죠. 우리나라 가야를 빼고 뭘 잡아넣습니까? 자기들 일본에서. 일본 책입니다. 일본의 국사책에 우리나라 가야를 빼고 뭘 잡아넣죠? 일본 서기의 임나로 바꿔버립니다. 저걸 가지고 대한민국 지금의 가야를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다 배웠다는 겁니다. 책을. 자, 이렇게 배웠습니다. 이래가지고 나오고, 이 양반은 뭐냐? 아유카이 구사노신. 이 양반이 누군지 아시죠? 경복궁에 기름 들고 가가지고 명성황후 죽이고 불태워 죽인 놈입니다. 명성황후 불태워 죽인 사람이에요. 죽이고 기름까지 부어가지고 없앤 놈인데, 이 놈이 뭐냐면 보십시오. 우리나라 가야가 자기들 일본 서기의 지명이라고 주장한 겁니다. 이걸 우리나라 학계에서는 이 양반이 아주 대단히 공적이 높은 사람이라고 우리나라 학계에서 칭송하는 인물이 이 인물이에요. 이상하죠? 명성황후를 불태워 죽인 놈을 어때요? 우리나라 학계에서 가야사 연구에 대가로서 뭡니까? 받들고 있는 인물이 이 인물이에요. 시해범을 깡패인데. 응? 자, 이렇게 되고 있고, 그 다음에 들어가 보시면
자, 쏟아솟겠지. 바로 이제 이병도 선생의 뭐 스승이랄까요? 이런 양반들이 나와서 뭐라죠? 삼국사기 및 고대 한국사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조작서이므로 절대로 보지도 말고 참고하지도 마라.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사학자들, 여러분들, 국사 선생님들 부르면 뭔지 압니까? 교수들 부르면 삼국유사, 삼국사기 우리는 안 봅니다. 이리 나와요. 그럼 뭐 봅니까? 일본서기 봐, 일본서기. 우리나라 삼국유사, 삼국사기 안 보고 일본서기 봐요. 그렇게 가르친 놈이 요놈이에요, 요 사람. 쏟아솟기지 그렇게 가르치죠. 너희들 삼국유사, 삼국사기 보지 마라. 전부 다 거짓말이다. 누구 거 봐라? 우리 일본서기 봐라 이겁니다. 자, 이렇게 지금 우리나라 고대 사는 사람들이 삼국사기를 불신합니다. 보면 삼국유사는 아예 안 보려고 보면요. 자, 그리고 남원을 어떻습니까? 남원을 기문이라 주장했던 사람들입니다. 이 양반들. 그러면서 제가 남원에 이런 시민들이 들고 일어나니까 하는 말이 남원시에서 그럽니다. 봐라, 금서렁이부터 요까지 김자홍이라는 사람들까지 다 남원이 기문이라고 다 연구회가 발표했다고. 학자들이 저희 연구해서 발표했다 이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제 강의 들어보니까 이 논리가 맞습니까? 학자들 연구입니까? 금소렁이부터 어떻습니까? 이 나라를 가야를 임나로 만들기 위해서 남원에 점 찍은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 논리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다 요래가지고 지금 우리나라 학기까지 왔는데 이게 학문입니까 이게? 그러면서 학문이기 때문에 저런 걸 시민들이 나서면 안 된다고 요래 나옵니다. 여러분들 웃기는 겁니다 보면. 이래가지고 지금 가해사를 완전히 말아먹고 있고요. 여러분들 빨리 들어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여러분들 아마 처음 보실 겁니다. 이게 1920년 조선총독부 국정교 같습니다. 우리나라 어린이로 한다면 100년 전에 우리나라 어린이들이 제일 먼저 배웠던 우리나라 국사책입니다. 물론 그 전에 대한제국에서 국사교과서를 여러 권을 만들어냈는데 어떻게 하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본이 1920년 자기들이 만들어온 국사교과서를 가르치는데 이 교과서 내용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을 우리나라 어린이들이 100년 전부터 배웠습니다. 자, 언제부터요? 1920년부터 1944년 3월까지 이 내용을 배웁니다. 그리고 광복후에 때요 다시 이 내용이 살아나가지고 지금 우리나라 국사책에 그대로 지금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배운 건데 내용이 뭐냐? 자, 조선의 북부 보십시오. 한반도 북부가 뭐다? 조선 땅이다. 아까 나오죠? 반을 쪼개가지고 당군 이야기하면서 뭐죠 보면요. 당군은 원래 없었고 원래 북한이 고조선이다. 그게 원래 여기 교육 지침에 들어있습니다. 그렇게 가르치라고. 고조선은 북한만이 고조선이다. 이렇게 가르치는 겁니다. 거기에 누가 했다? 당군은 없었고 이만이 다스렸다. 요게 조선 총독부 그때 가르침입니다. 여러분들 다 이만조선 배우셨죠? 학교에서. 요거 배운 거예요. 요거 1920년 조선 총독부 국정교과서 내용을 광복 후에 우리가 배운 겁니다. 자, 저렇게 조선 사람들을 가르치라고 다 나왔고요. 그리고 이제 전라도 경상도를 어떻습니까? 가야를 임나로 바꿔가지고 가르치라는 거 다 이래 다 바뀝니다. 다. 우리나라 전라도 경상도가 전부 다 어떻습니까? 일본식의 임나로 바뀌어버리고요. 자, 임나 관련된 내용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다 나와요. 지금 우리나라 식민사학자들이 주장하는 내용 그대로 100년 전에 자기들이 가르칩니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서 만든 틀이 요거예요. 너희들 한국사는 뭐다? 북쪽은 중국의 식민지, 남쪽은 일본의 식민지부터 출발했다. 요걸 누가 정을 해줬냐면 우리나라 그 부산대 지금 명예교수인 이병성 교수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대마도를 계속 쫓아가지고 거기에 임나가 있었다는 거, 일본서기에 원래 지명이 거기에 한 80개가 있다는 걸 증명한 사람이 은하학자 이병성 교수인데 이병성 교수를 만나니까 이 양반이 어떤 말을 저희들에게 했느냐. 자기가 학교에 갔는데 학교 선생님이 그러답니다. 아마 그때 일본 사람이 가르치는가 봐요. 일본의 선생님이 가르쳐가지고 너희들 조선의 역사는 북쪽은 중국의 식민지, 남쪽은 일본의 식민지여서 이렇게 가르치더랍니다. 그때 충격받고 역사를 공부했다는 거예요. 역사를 다시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런 분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근데 문제는 뭐냐? 이게 100년 전에 진짜 있었어요, 여러분들. 그러면서 그때 뭐냐? 여기 보시죠. 그때 우리나라에 있었던 기자가 기자가 글을 발표했는데 1920년에 발표한 기자입니다. 어떤 기입니까? 그때 신문에 나온 것이 뭐냐면 한국의 역사는 절대로 언금이다. 일본인은 즉시 한국의 국사란 국사는 전부 압사해 불태워버리고 철저히 수색하여 폐기시켜버리고 한국의 국사는 가지고만 있어도 범죄가 된다. 언제? 1920년. 요래가지고 완전히 우리나라 역사책을 다 없애버렸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학자들이 뭐라죠? 고조선을 증명할 책이 없어. 요리 나왔죠? 언제 없어졌습니까? 요때 다 없어졌잖아요. 다 뺏어가 없애놨는데 지금 와서 하는 말이 고조선을 당군을 증명할 문헌이 없대. 이게 얼마나 웃기는 이야기입니까? 이런 기록까지 기자가 다 남겨놨는데. 그리고 이것은 뭐냐면 일본서기 여러분들 보시면 자, 지금의 여러분들 일본의 실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일본의 중고등학교 교과서입니다. 여기에 보시면 그대로 가야를 임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일본에서 임나는 임나 일본부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임나는 임나 일본부가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우리나라 가야하는 사람들이. 임나 일본부는 없었고 대신 가야는 임나라고 주장하는데 일본에서 교과서에 나오는 임나는 임나 일본부예요. 자, 중학교 교과서에 자기들이 한반도 남쪽을 식민지 삼았다는 내용을 그대로 지금 중학생들한테 가르치고 있고 고등학생들한테 그대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저 학생들이 어른이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여러분 우리나라 전라도 경상도는 자기들 옛날 땅으로 다 인식합니다. 지금 동북공진 가는 것처럼 이렇게 다 인식되고 있을 거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학교 교과서의 대부분 그리고 고등학교는 뭐 거의 다입니다. 보시면 모든 일본 교과서 B사에는 모든 교과서의 대동서약에 임나일본부를 인정해주고 있다고. 이게 일본에서 온 분석 자료입니다. 다 그대로 살아서 그대로 임나일본부를 가르치고 있다는 겁니다. 일본에서 학생들한테. 자, 그 내용 중에 하나가 이거죠. 보십시오. 교과서에 이 내용이 있습니다. 외의 군사가 바다를 건너 백제 신라를 식민으로 삼았다. 그대로죠. 임나일본부 맞죠? 임나일본부라는 용어만 없지. 임나일본부입니다. 이게 일본의 중학교, 고등학교 교과서입니다. 이걸 배우는 학생들. 독도요. 여러분들 독도는 어떻게 배우는지 압니까? 일본에서 유아용 어릴 때부터 독도는 일본 땅이라고 교과서가 만들어져가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 아이들이 어른이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독도는 원래 일본 땅입니다. 독도는 원래 일본 땅. 그럼 우리나라는 어떻게 합니까? 여기에 대해서 독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느냐? 절대로 안 하죠. 우리나라 독도를 연구하는 단체가 동북아 역사재단에 거기에 있어요. 거기에 우리나라 모 시민이 전화를 걸었답니다. 아마 유명한 이야기 들어보셨을 겁니다. 전화해가지고 동북아 역사재단에 전화해가지고 독도 문제가 지금 심각한데 그 동북아 역사재단 거기서 입장은 독도가 우리나라 땅입니까? 일본 땅입니까? 입장이 어떻습니까? 하니까 전화 받은 사람이 그 안에 있는 사람이 저는 그걸 판단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닙니다. 다른 사람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다른 사람 바꿔주는데 그 사람도 하는 말이 우회급인데 하는 말이 뭐냐? 저도 그걸 아직까지 말을 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 해주니까 일본이 어떻습니까? 그걸 알고 아예 교과서를 만들어가지고 일본은 아예 다음 세대를 노립니다. 다음 세대에 어차피 한국은 독도 교육을 안 시키기 때문에 개판이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왜? 한국의 학자들부터가 독도가 일본 땅이냐 한국 땅이냐를 말을 안 하는데 줄을 안 끊기 때문에 일본에서는 어때요? 저렇게 나가기 때문에 아예 일본에서는 어릴 때부터 아예 교육시켜버리자. 그래서 시험 문제까지 등장합니다. 독도를 무단 점유하고 있는 나라는 1번, 2번, 3번, 4번 어디입니까? 한국으로 나옵니다. 답은. 자, 이게 시험 문제입니다. 여러분들. 자, 이렇게 일본은 무섭게 나오는데 오늘 말씀드린 것은 중국의 동북공정, 일본의 독도 문제, 임나일본부 문제는 여러분들 역사 문제 아닙니다. 역사하는데 왜 국가 정부가 나서가지고 남의 나라 역사 뺏어가는데 관여합니까? 중국의 동북공정, 일본의 독도, 임나일본부 문제는 역사 문제가 아니라 정치 문제입니다. 그럼 정치 문제는 뭐죠 보면요. 앞으로 영토 문제로 분란이 될 소지가 대단히 크고 언제? 한반도 유사시에. 그래서 중국은 동북공정을 해가지고 북한까지를 자기들 영토로 아예 줄을 꺼버리고 일본은 어떻습니까? 독도 다음에 이제 임나일본부를 가지고 한반도 남쪽에 대한 역사적 점유권을 지금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동조를 해주시는 학자들이 일본 학자들이 아니라 우리나라 학자들이 지금 동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1조 2천억 돈을 받아가지고 대통령은 가야사를 복원하라는데 그 돈을 가지고 가야사를 복원하는 것이 아니라 김수로와 후황후를 다 가짜로 몰아버리고 일본 서기의 임나일본부의 임나가 우리나라 가야라고 모든 지금 논문을 쓰고 연구 결과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어디로 갈지 마지막 모습은 여러분들 이렇게 갈 겁니다. 지금 대한민국 국민들이 역사식이 안 깨어나고요. 역사는 학자들만이 할 거라고 이렇게 방치했다가는 결국은 요 모양 요 꼴로 갈 겁니다. 중국은 북한을 아예 공식적으로 여러분들 인터넷 들어가 보시죠. 북한까지를 붉은색으로 칠을 합니다. 자기들 역사에서. 왜? 자기들 역사 영역으로 한국에서 가르쳐 주기 때문에. 이만조선 한사군을 가르치기 때문에 원래는 여기가 북한은 원래 자기들 중국 땅이었다. 지금 한반도 남쪽은 어떻습니까? 가야사를 복원하라는 의미 그걸 가지고 어떻습니까? 가야사를 복원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어떻습니까? 보면 일본사로 만드는 작업을 지금 우리나라 학자들이 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가는지. 자, 우리나라에 여러분들 독립운동 아시죠? 누굽니까? 이시영 부통령입니다. 그죠?
이분이 어떤 말을 하셨느냐? 우리 자손은 우리의 역사를 아라사나 일본 문헌에서 찾게 되지 않게 만들어주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은 뭐냐? 우리 역사는 우리가 써가지고 우리 후손들을 가르쳐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제 강의 들어보시니까 여러분들이 중학교 고등학교 때 배웠던 국사는 누가 만든 책이었습니까? 우리가 쓴 책이 아니라 1920년 조선 총독부 국정교과서를 가지고 강복 후에 그대로 배운 내용이었습니다. 그죠? 그러면 이 독립운동가들, 우리 이제 관장님 독립운동가 말씀하셨는데, 이 독립운동 하실 분들은 어떤 역사관을 가지고 독립운동을 했을까요? 요걸 우리나라 학계에서 지금까지 아무도 이야기를 안 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충격적인 내용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1942년 3.1절 선언문을 발표하면서 우리나라 역사를 정립을 합니다. 자, 어떻게 정립하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민족은 당군이 아닙니다. 당군 이전에 삼국유사에 뭐가 나옵니까? 우리 역사는 황국부터 출발했다는 것이 삼국유사 나오죠. 그대로 나오는데 임시정부에서, 우리나라 정부에서 어때요? 1942년 우리 역사를 바로 잡아버립니다. 어떻게? 우리 역사는 황국부터 출발해가지고 당군 부여를 다 거쳐 어디까지요? 대한민국까지 국가의 주권은 우리 민족이 차지했고 기성을 했고 전국과 인격을 보존하였다고 임시정부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저기에 무슨 이만조선이 어디에 있고 한사군이 어디 있습니까? 그죠? 이만조선한테 뺏긴 적 없잖아요. 한사군 들어간 적 없잖아요. 이게 지금 대한민국을 만든 임시정부 독립운동가들이 어떻습니까? 세워놓은 역사관인데 강복 후에 왜 이 역사관을 안 가르치고 말이지, 조선 총독부 왜 놈의 역사를 가르치냐 말이지. 이게 우리나라 실정사학이라고 지금 중학교 고등학생들이 배우고 있습니다. 지금 중학교 고등학교 학교에 들어갈 책이 역사가 여기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죠? 지금 대한민국을 만들었잖아요. 이분들이 희생해가지고 찾아놓고. 이분들이 가르친 역사를 지금 대한민국 역사로 가르쳐야지. 왜 이걸 부정하고 어때요? 조선 총독부 국정교과서를 가지고 말이지, 그것이 실정사학이라고 이런 거짓말까지 하면서 북한은 중국에 팔아먹고 이제 남쪽은 일본에 팔아먹는 그 짓거리를 하면서 그게 실정사학이라고. 여러분들, 이게 역사입니까? 자, 대한민국 임시정부 이 하나만 어떻습니까? 강복 후에 우리 국사교과서에 실리더라도 여러분들 아마 국사 시험 보면 다 100점 다 맞을 거예요. 지금 국사에 오늘 역사 강의한다니까 시민들 안 오죠. 왜? 스트레스 받아 알아요. 어? 학교 때 중학교 고등학교 때 국사는 암기 과목이라 제일 공부하기 싫은 거예요. 미치고 환장하는 건 암기 과목이잖아요. 이해, 금지, 역사에 대한 이게 아니라 무조건 외워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역사 강의한다면 시민들이 안다요. 안 와요. 왜? 아, 그 따분한 강의 그래요. 따분한 강의. 뻔한 거 아니냐고. 근데 아마 그렇게 생각했던 분들이 오늘 와서 이 강의를 들었다면 그분들 아마 오늘부터 눈에 불이 나가지고 공부할 겁니다. 그죠? 이런 역사관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역사. 그죠? 이게 임시정부에 어떻습니까? 우리 역사고. 그럼 당군 이전에 벌써 역사 있었다는 걸 다 인정하면서 어떻습니까? 한사군도 부정했고 이만조선도 다 부정했잖아요. 왜? 주권은 우리 민족이 했고 국가 인격도 부정했다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이렇게 발표했는데 저 역사관을 지금 우리나라 사학계가 묵살하고 조선 총독부 역사를 가르칩니다. 그 사람들이 만드는 거. 자, 여기서 끝난 게 아니라 한국 독립당 역사 선언문 보시기 바랍니다. 자, 한국 독립당은 뭘 했습니까? 1936년 자료입니다. 자, 이것만 볼게요. 잘 보시죠. 자, 황국에서부터 시작하여 대한제국까지 우리의 국맥은 뭐죠? 단 한 차례도 단절됨이 없었다. 충격적이죠? 이만조선 한사군 명함을 꺼낼 수가 없어. 왜? 아예 없다고 나오잖아요. 이만조선이 언제 우리나라 역사냐고. 한사군 아니라고 아예 줄을 끊어놨잖아요. 한국에서부터 대한제국까지 한 차례도 단절됨이 없었다. 그리고 여기 보시죠. 고조선부터 쭉 해가지고 대한제국까지 쭉 나온 역사 배경까지 싹 설명하잖아요. 대한제국이라 칭하였다. 이렇게 역사를 잡아놨는데 왜 이 역사를 안 가르치냐 우리나라 국민들한테. 강복에 76년간 지금 가르친 게 뭡니까? 이 역사가들 다 부정하고 조선 총독부가 만든 이만조선 한사군을 가르쳤습니다. 우리는 그것이 역사 실정사학이라고 우리 국민들이 배웠어요. 지금 그동안. 그래서 이제 동북공정을 당했습니다. 가야사도, 여러분 오늘 보시니까 어때요? 가야사도 이렇게 그냥 방치했다가는 결국은 뭐냐? 가야가 아니라 일본 서기의 임나사로서 이번에 똑같이 동북공정처럼 당하고 앞으로 일본이 동북공정처럼 어때요? 중국에 사는 것처럼 야, 너희들 한국에서 이만조선 한사군 가르치지 않았느냐? 그래서 너희들 북한 땅은 원래 우리나라 땅이야. 중국의 속국이잖아. 맞잖아 하면 어때요? 우리나라 학생들 할 말 없잖아요. 왜? 그대로 가르쳤는데. 가야사도 똑같습니다.
일본 학자들이 나서가지고 야 너희들 한국에 가야 전부 다 우리나라 일본석이 지명 다 붙였잖아. 그럼 여기 일본석이 맞잖아 이거. 일이 나오면 어떻게 할 거예요? 이제 할 말 없는 겁니다. 똑같이 어때요? 당하는 거고 북쪽은 중국 영토, 남쪽은 일본 영토. 이게 조선 총독부 100년 전에 역사책에 나옵니다. 그렇게 가르치는 내용까지 그대로 나오는데 그때 우리 독립운동가들 당군에 대해서 한 것이요. 당군 무독립선언서에 당군 나온 거, 안창호 선생 당군 나오는 거. 여러분들 안창호 선생이 얼마만큼 강력한 분인지 모르죠. 흥사단 조직했다고요? 그거는 안창호 선생의 50% 정도 아는 겁니다. 안창호 선생의 역사가는 흥사단 그 수준이 아니에요. 이분이 잡지까지 운영하면서 때요. 그 잡지에 계속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역사를 잊지 않기 위해서 계속 어떻습니까? 우리 역사책을 역사에 관련된 내용이 나옵니다. 계속 싣고 거기에 어때요? 안창호 선생은 뭘 강조하느냐? 당군에 대해서 대단히 많이 강조합니다. 당군에 대해서. 자, 이런 분의 역사도 지금 어떻습니까? 독립운동사에서 안 가르칩니다. 안창호는 어때요? 흥사단. 이 양반이 운영한 잡지가 뭔지, 거기에 어떤 내용이 들어있는지 안 가르쳐요. 그렇게 거기서 질문이 저한테 전화가 와요. 흥사단에 있는 분이 안창호 선생이 이런 거 했다는 거 처음 듣습니다. 처음 듣는다는 거예요. 그냥 흥사단만 만들 줄 알았다는 거라. 근데 그게 아니라 안창호 선생은 진짜 말 그대로 우리나라 역사의 뼈대를 살리기 위해서 잡지까지 어떻습니까? 운영해가지고 다 만들어놨습니다. 여러분들 요거 대한제국 역사교과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럽니다. 일본이 우리나라 국사책 만들어주기 전에 우리는 국사 없었다고. 그 개소리입니다. 여러분들. 아까 이야기했죠. 대한제국 때 어떻습니까? 우리나라 국사교과서 많이 만듭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 책을 나중에 조선 총독부가 다 뺏어가 없애버려요. 이유가 뭐냐? 여러분들 오늘 보십시오. 자, 조선 약사 10관대 여기에 뭐 이 부분 파란색 있죠? 이게 뭔지 압니까? 당군 조선에 대한 기록이에요. 당군 조선에 대한 기록. 당군이 언제 나라를 세웠고 아들이 부르태자가 있었고 그때 홍수가 났는데 홍수 책임자가 뭐냐? 팽호였고 이런 기록 다 나옵니다. 중국에 하나라가 있었고 나오죠? 이게 대한제국 교과서입니다. 국사교과서. 근데 지금 우리나라 2020년 국사교과서는 어떻게 나옵니까? 당군이 고조선을 건국하였다 한다. 아니면 말고 요거 한 줄 딱 들어가고 끝나요. 우리나라 교과서에. 자, 대한제국의 국사교과서는 어떻습니까? 당군에 대해서 당군의 아들이 누군지 그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까지도 어떻습니까? 자세하게 이렇게 기록해놨습니다. 저걸 조선 총독부가 우리나라 먹고 나서 저 책 두겠습니까? 그대로 뺏어버리죠. 다 없애버립니다. 그리고 안창호 선생이 운영한 잡지가 동광지입니다. 여러분 동광지 반드시 보셔야 됩니다. 자료에 있으면 동광지에 보시면 자 이능아 이 양반도 조선사 편수에 참여했던 인물인데 기가 찬 게 뭐냐? 1927년 자료에 보시면 우리나라 역사의 맥을 잡아놨는데 지천단을 가지고 어떻습니까? 우리나라 역사는 황국, 배달, 고조선부터 그리고 고조선에서 건너간 종족이 뭐냐? 숙신, 음루, 말갈, 요나라, 금나라, 청나라, 선비족 모든 종족이 고조선 종족이라고 써놨습니다. 한나옥이 이전의 기록이 한나옥이 어때요? 그거보다 더 강한 거예요. 북방민족이 전부 다 어디서 나갔다? 요나라, 금나라 전부 다 돼요. 고조선 종족이라는 거예요. 근데 재미난 거 있죠? 나오죠? 금나라, 청나라 여러분들 금나라가 누가 세운지 아시죠? 우리나라 김씨들이 가서 세운 나라잖아요. 김한보의 후손들이. 나라가 어떻습니까? 고려로 넘어가니까 김씨들이 가서 만주에 가서 세운 나라가 김씨의 나라를 해가지고 금이었고 그 금나라를 누가 만드냐? 누르와치가 나와서 이름을 바꾸잖아요. 뭘로? 청으로 바꾸지 않습니까? 금나라, 청나라는 우리나라 어때요? 김씨들의 나라인데 우리나라 역사책에 어떻게 하지 않습니까? 오랑캐라 가르치는 오랑캐. 김씨들도 오랑캐라 하잖아요. 자기 선조들을. 자기들 김씨들이 가서 나라 세운 건데 나라만 바꿔 이름만 바꿔가지고 나중에 때 청나라가 뭘 합니까? 청나라가 조선을 침략하기 전에 인조대왕이 무릎 꿇고 그러잖아요. 무릎 꿇고 나중에 항복하지 않습니까? 그때 침략하기 전에 뭘 합니까? 청나라에서 문서가 날아오는데 야 너희 나라는 고려는 원래 우리 부모국이다. 그리고 너희들하고 우리 뿌리가 같기 때문에 우리하고 같이 지내자. 왜 너희들은 명나라한테 쳤는데 사대지 저런데 왜 하냐? 사대지 왜 하냐고. 원래 우리는 같은 뿌리니까 청나라 우리하고 손잡고 같이 가자. 이게 원래 문서에 나옵니다. 국가 문서에. 그런데 그때 우리나라는 어떻게 됐죠? 유학의 나라가 돼가지고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한 번 해보는 해병은 영원한 해병. 뭐죠? 한 번 명나라를 섬겼으면 영원히 주군을 섬겨야지. 그걸 못 바꾼다. 그래가지고 청나라 열받아가 어떻습니까? 김씨들이 다시 쳐들어옵니다. 그게 청나라예요. 남한산성 이야기. 근데 누가 이런 이야기 가르칩니까? 김씨들이 알면 진짜 어떠면 자기들 역사 배우려 하겠죠. 금나라 청나라도 자기들 역사니까.
김씨들 나라니까. 그런 역사가 어떻습니까? 이게 다 나옵니다. 다 고조선까지. 이런 기록이 안창호 선생이 운영한 동광지 12호에 그대로 실려 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국민들한테 당군만 꺼내도 유사사기라고 공격당합니다. 당군은 그 가짜야. 유사사가는 놈들이 민족주의 하는 놈들이 주장하는 거라고. 여러분들 오늘 보셨죠? 임시정부부터 그죠? 다 당군 다 인정했습니다. 진짜 지금 대한민국에서 당군을 부정할 사람들이 있다면 진짜 역으로 바꿔야 돼요. 왜? 빨리 대한민국을 떠나주셔야 돼요. 그분들. 당군 부정할 사람들. 우리 역사 부정할 사람들. 제발 우리나라 떠나서 저쪽에 어떻습니까? 일본에 가서 살든지 아니면 중국 가서 살아야지. 왜 우리나라 땅에 살면서 당군을 부정하냐 말이에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렇게 독립운동했던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만들어주신 분들이 그렇게 역사관을 잡아놨는데 왜 이 역사관을 부정하는 대한민국이 되냐 말이죠.